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이런 뭐 성대한 자리에 이 변변치 않은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이렇게 좀 격식이 갖춰져 있는 이런 자리인지 모르고 이 옷차림을 그냥 이렇게 아주 간단하게 이렇게 해서 나와서 결례가 안 되었는지 또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앞에 축사를 해주신 정치학 박사 선생님이나 그럼 역사학 박사 선생님들 말씀을 들으니까 제가 과연 이런 얘기 가지고 와서 여기 얘기하는 것이 어느 정도 합당한 이야기인지 그게 얼마나 이렇게 부응할 수 있는 얘기인지에 대해서도 얘기를 들으면서 상당히 좀 부끄러운 생각 들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아까 처음에 저 부탁을 받을 때에도 이런 어떤 갖춰진 형식보다는 많은 분들이 서로 이렇게 라운드 테이블 형식으로 이렇게 서로 의견을 얘기하고 토론하는 자리 이런 방식이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아주 편안한 마음으로 이렇게 왔는데 와보니까 너무 격식이 갖춰져 있어서 우선 많이 떨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이미 이제 공지가 되었고 그리고 지금 책으로 나와 있어서 대충 이제 내용들을 아마 파악을 하셨으리라고 생각이 되고 그리고 또 제가 드릴 말씀 얘기할 수 있는 얘기는 앞에 많은 거창하다고 하면 그렇게 표현하면 안 되겠습니다만 아주 큰 얘기들을 많이 해주셨습니다만은 제 얘기는 아주 간단한 얘기입니다. 그 간단한 이야기를 옛날 역사 사람이 근거해서 이걸 다시 찾아서 알려드리는 걸로 이렇게 이제 쭉 얘기를 진행하려고 생각을 했고 그리고 이 얘기를 좀 미안해서 제가 올해 처음 한 게 아니고 이 논문을 쓴 게 한 1년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 이 얘기를 많은 사람들이 좀 같이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오늘 이 대중적인 자리에서 얘기하는 것이 네 번째라서 어제 들고 와가지고 똑같은 얘기를 또 해도 될까? 그 생각 때문에 하루 종일 이 PPT를 고쳤습니다. 나름대로는 좀 공을 들여서 고치긴 했는데 얼마나 옛날에 했던 얘기를 다시 반복하지 않고 새로운 얘기가 될 수 있을지 나름대로 좀 더 걱정이 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얘기를 하다가 보니까 이런 이야기를 그냥 여기서 사실만 알려드리는 것보다 오늘날 지금 진행되고 있는 정세하고 관련해서 아주 쉬운 간략한 얘기를 하는 것이 얘기를 들으러 오신 분들에게 예의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나름대로 아주 간단한 쉬운 얘기를 먼저 좀 하는 걸로 얘기를 시작을 할까 싶습니다. 요사이 뭐 인터넷 이런 것들이 일반화되어 있으니까 많은 분들 앉으시면 책상에 앉으시면 다들 검색들을 하실 텐데 요새 가장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검색되는 검색 단어들이 뭘까 이런 데 대해서 그냥 이렇게 마이크 대지 않고 이렇게 앉아서 서로 얘기하는 자리였으면 여러분들이 좀 여쭤보려고 생각을 했거든요. 가장 인기 있는 검색어가 요새 뭡니까? 어떤 것들이 현재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국내외적으로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여러 가지 우리의 사고를 지배하고 있는 여러 가지 그 사건들 중에서 이것이 도대체 무엇이 우리의 지금 최대의 관심사인가 이런 걸 반영하는 것일 텐데 어떤 것이 있을까라고 좀 오신 분들한테 좀 질문을 해서 좀 얘기 좀 듣고 그 얘기를 맞춰가려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현재 이 상황을 보니까 서로 얘기를 주고받고 하는 상황은 아닐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일방적으로 얘기를 그냥 진행을 하겠습니다. 아마도 뭐 어제나 그제 있었던 그제입니까? 벌써 어제입니까? 독일과의 축구 뭐 이런 것들이 뭐 큰 어떤 이슈가 될 것 같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런데 가장 아마 보편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검색하고 관심을 가지고 그에 대해 충분히 알든 아니든 간에 관심이 있는 검색어는 아무래도 요새 무슨 트럼프니 김정은이 하는 이런 식의 이야기들 그러니까 북미 회담이니 남북 회담이니 그리고 이제 평화니 통일이니 하는 이런 얘기들 이게 최대의 관심사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느끼십니까? 그렇게 그래서 이야기를 거기서 끌어내는 것이 이쪽
한뿌리 세계 사랑 모임하고 관련해서도 의미가 있을 것 같고, 오늘 우리가 얘기하는 것 주제하고도 연관이 있을 것 같아서 평화 이야기, 뭐 통일 이야기 이런 얘기로 얘기를 끌어내는 게 좋겠다. 제가 쉬운 얘기로 아까 말씀하신 정치학 박사님이나 역사학 박사님이 하신 아주 어려운 얘기 말고 좀 쉬운 얘기로. 그래서 이번에 얘기를 준비를 하면서 우리가 지금 통일 그러는데, 통일 그러면 되게 남북 회담, 북미 회담 뭐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어서, 어쨌든 통일 그러면 현재는 남한과 북한, 대한민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두 개를 합치는 것, 이게 통일인가요? 어쨌든 두 개의 국가, 나눠져 있는 두 개의 국가를 합치는 것이 통일인가, 이런 생각을 지금까지는 다들 그렇게 해오는 것 같고, 저도 평생 공부하면서 이제 제 전공이 원래 이런 국경사가 아니라 토지제도사입니다. 그래서 이제 무슨 정치적인 문제 이런 거에 관심, 경제적인 문제 이런 데 관심이 많아서 정치 경제 공부를 주로 해온 사람인데, 지리 문제에 대해서는 공부를 한 지 그렇게 오래되질 않았어요. 이게 고조선 연구소에 오면서부터 시작해서 한 4, 5년 지금 물론 그 이전에 뭐 지리 공부를 안 한 것은 아닙니다만은 본격적인 관심을 가지게 된 것은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옛날에 정치 경제학에 대한 관심으로부터 이런 지리학 쪽으로의 관심이 얼마 오면서 그런 통일 이런 데는 관심들이, 생각들이 좀 많이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보니까 우리나라가 단순히 옛날에는 남과 북이 이렇게 하나의 국가가 되는 것이 통일이 아니고 이국 통일일 텐데, 뭐 이런 얘기도 굉장히 위험한 얘기입니다만, 어쨌든 북한을 국가라고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도 많이 있으니까. 그래서 어쨌든 일반적으로 보편적인 얘기로 보면 두 국가를 하나로 만드는 것, 이런 것일 텐데, 제 얘기는 그런 식의 일반적인 얘기보다는 조금 더 어려운 얘기 아니지만 좀 신선한 얘기를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해보니까, 저는 현재 우리 민족 사회 관점에서 바라볼 때 현재는 남북으로 두 개의 국가가 나누어져 있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세 개의 국가로 나누어져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 얘기를 정리를 했어요. 그럼 나머지 하나의 국가는 어디냐 하면, 지금 중화인민공화국 일부로 되어 있는 동북 지역이죠. 그 지역을 옛날로 얘기하면 그 지역에는 만주국도 있었고 그랬던 지역들이죠. 그래서 편의상 그냥 그 지역을 만주국이라고 하면, 현재 우리가 오늘날 이 평화 시대에 통일을 이루어야 한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이루어야 할 어떤 국가의 통일이라고 하는 것은 이국 통일이 아니고 남과 북이 하나로 이루어지는 그런 통일이 아니라 만주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그리고 대한민국, 이 세 가지를 합치는 거다. 그래서 현재는 어떤 의미에서는 이국 시대가 아니고 새로운 신삼국 시대이다. 그렇게 저는 생각을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통일은 삼국 통일하는 거다, 새롭게. 이국 통일이 아니다. 이렇게.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저는 그렇게 이번에 이 얘기를 하면서 좀 생각을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선생님, 제 취지를 해주시니까 갑자기 힘이 생깁니다. 근데 이렇게. 네네, 예, 감사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게 보면은 우리가 올해가 2018년인데 기원 후 2000년을 살았다는 얘기인데, 그 시기만 보면, 저는 뭐 전 시기를 다 할 수 없으니까 오늘은 고려에 한정해서 얘기를 합니다만, 어쨌든 이 기원 후 2000년이라는 시기를 잡고 봤을 때 이 통일 문제와 관련해서 현재 국경 문제가 이게 논의와 관련된 시기를 몇 가지 시기를 잡아봐야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현재 우리 통일을 해야 할 때에 우리가 넘어서야 될 선이 가장 가까이는 여기 지금 1차선은 남과 북을 가르고 있는 휴전선 아닙니까? 가까이. 대한민국이 현재 그걸 뭐 고선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그 위에 아까 말씀하신 간도협약, 그리고 1964년 조정 국경에 관한 의정서가 서명이 되면서 지금 현재 국경으로 확정된 그 지역, 그 위에 그러니까 압록강과 두만강으로 되어 있는 그 지역, 그게 하나의 국경이고, 또 하나는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이슈, 고려의 국경을 이제 쭉 거슬러 올라가 보면 오늘 지속적으로 이해가 되겠습니다만은 소위 압록강 가운데 록이라고 하는 록자가 이렇게 뒤에서 나온 록자가 삼수록자로 쓰는 이 압록강은 요하이다. 이 압록에 대한 얘기를 할 텐데, 이 요하까지가 또 하나의 국경선입니다. 그래서 그 국경선이 제일 먼저 우리가 현재가 3국으로 나누어졌는데, 이 3국이 나뉘어지는 과정을 보면 고려 때까지 거슬러 올라가면 이 세 개, 방금 말씀드린 만주국 땅과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판 땅과 현재 대한민국에 있는 이 땅 세 개는
고려 지금까지 고려까지 거슬러 가면 그거 한 땅이었습니다. 한 국가였습니다. 고려라는 국가는 그까지가 하나였죠. 하나의 국가였던 거죠. 그때가 대개 보면 기원 전 현재 2000년 동안 반을 뚝 자르면 1000년 전입니다. 기원 1000년 995년이 되는데 기원 1000년에 우리의 영토는 저기까지였다. 현재 요하까지였다는 거죠. 그때는 고려가 그 이전에 있었던 삼국을 통일해서 하나의 영토를 만들어 놨던 거죠. 그 통일이 그 이후에 지금 현재 그때는 이제 요하까지가 하나의 영토. 기원 후 1000년 995년 그 시기는 우리가 잘 아는 서희가 외교 담판을 해서 거란과의 담판을 해서 조국경을 영역으로 만들었던 거예요. 협정을 소선영하고 담판을 해가지고 요하의 저쪽은 거란으로 하고 요하의 이런 쪽 이쪽은 고려의 것으로 한다라고 도장을 찍었던 거죠. 그랬던 것인데 그때 이후로 이제 이거를 그렇게 오랫동안 한 1000년 이후에 지금까지 쭉 진행이 되어 오다가 근세 100년에 들어왔어. 근세 100년 전에 들어와서 1900년대죠. 1000년부터 900년 이후입니다. 1900년에 들어와서 이 나라가 둘로 쪼개집니다. 압록강과 두만강을 경계로 해서 그 위쪽과 아래쪽으로 둘로 쪼개지는 일이 생겨났죠. 이게 아까 말씀하시던 1909년의 간도협약이라는 거죠. 그때 이제 최강대국이 일본이었죠. 그러니까 우리는 개항을 통해서 청일전쟁, 노일전쟁을 통해서 1904년 노일전쟁이 일어나고 그리고 나서는 1909년 간도협약 이렇게 가면서 그냥 어쨌든 그 이전까지 물론 우리 이 영토가 그대로 다 유지되고 있었던 건 아니지만 어쨌든 그 시점에 그 이전 1000년도에 우리 고려 영토가 요하까지로 되어 있었던 것을 이 조약 협약에 의해서 반도 협약에 의해서 만주 지역과 한반도 지역을 나눠버린 이국이 나눠져 버린 그랬던 게 이제 간도 협약이 그 시점 1900년 시점이었죠. 그다음에 그랬던 것이 이제 다시 근대 50년대 와서 1950년대죠. 1950년대 남북과 남한과 북한 쪽에 미군과 그리고 소련군들이 진주하면서 남북으로 나누어지면서 남과 북이라고 또 두 개의 나라가 나누어져 버린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원 이후 2000년의 역사를 보면 국경과 관련해서 보면 기원 후 1000년 그 시기의 고려 시대에는 우리 국경이 요하까지였던 것이 1909년, 1900년대에 와서 일본에 의해서 두 개 영토로 나뉘어져 버리고 이국으로 나뉘어져 버리고 그리고 이제 근대에 들어 1950년대에 들어와서 한국 전쟁 이후에 그것이 또 한 국가가 나뉘어지면서 세 개 국가로 나눠져 있는 이런 상황이다. 지금 현재 이것을 이 세 개 국가를 하나의 국가로 만들어 나가는 과정. 이 평화 시대에 이제 지금 우리가 이루어야 할 통일의 과제고 그 모습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그렇게 생각을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 삼국 통일, 신삼국 통일의 시대에 우리의 국경이 어디까지 가야 할 것인가의 문제는 이런 과정 간단하게 기원 후 1000년 그리고 1900년, 1950년 이 시기와 관련해서 우리가 생각을 정리해 보면 뭐 당연하게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니까 거란과 고려 사이에 있어서의 그 국경 협상이라는 건 대등한 관계에서 이루어졌던 거죠. 그 당시는. 그랬던 것이 1909년의 협상에 일본에 의해서 만들어진 건 이건 침략 전쟁에 의해서 이루어진 거잖아요. 강제화된 거죠. 그다음에 1945년, 50년 그 이후 그때 이루어진 이 남북의 분단 자체도 이거는 강제된 거잖아요. 그래서 이 강제된 1900년대, 1950년대 그리고 북한에서 얘기된 1964년에 그 협정 맺은 그 도장 찍은 거 그건 이제 앞으로 아까 선생님 연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번에 제가 그 관련된 자료들을 읽어보니까 참 한심하기 짝이 없습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저우의 중화인민공화국이 건설되고 난 다음에 마오, 모택동과 김일성 간에 왔다 갔다 하는 얘기들이 많이 있는데 그 자료들을 읽어보면 일방적으로 물론 수사든 어쨌든 간에 그런 얘기 자료들이 지금 이종석 씨 옛날에 통일부 장관 할 때 이종석 씨 자료들을 발굴해놨는데 보니까 그렇습니다. 모택동은 끊임없이 김일성을 만나서 당신들의 조상들이 요하까지 당신의 땅이라는 주장에 대해서 끊임없이 주장을 해온 것에 대해서 난 잘 알고 있다. 그러니까 당신에게 만주 땅 전부를 다 넘겨주겠다. 너 관리해라. 이렇게도 얘기하고 만약에 저쪽에 제국주의 침략자들이 밀고 올 경우에는 중국 땅까지 내주마.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그런 얘기가 1948년, 58년 이렇게 쭉 얘기가 되면서 1964년에 이제 조정 국병에 관한 의정서의 도장을 찍기 이전 전까지
그게 급작하게 진행되는 것이 1960년대입니다. 1960년대에는 어떤 사건이 생겼냐면 공산주의 사회 내부, 사회주의 사회국 내부에서 소련과 중국 간에 있어서 이념 분쟁이 생겨나고 상대적으로 이제 이 중국이 고립되는 그런 상황에 오면서 북한과 아주 급작하게 가까워지죠. 그러면서 국경 협상이 아주 급속하게 진행이 되는데 그 과정에서 마오는 끊임없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오택동은 주겠다. 내놓으라고. 저쪽 그 동북 누이 주택이 관리하라고. 그래서 김일성이 가서 그쪽에 시찰도 하고 관리할 어떤 방역 세우고 이렇게 했는데, 근데 그게 이제 북쪽에서 간 우리 이제 이 대표들 이런 사람들하고 이제 회의를 하는 여러 가지 과정들을 쭉 보면 거기서 오택동이 그거 내놓겠다고 하니까 아이고 그거 다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이 뭡니까 이 백두산만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그런 기록들이 이것들이 앞으로 연구돼야 할 테지만 제가 자료를 읽으면서 참 한심하다. 과연 이 사람들이 그런 자료들이 바깥으로 공개될까 겁이 났답니다. 앞으로 이게 이제 이 문제가 연구되고 어떻게 아까 말씀하셨습니다만 처음에 이 협정 자체가 앞으로 어떤 효력을 갖는지에 대해서 많은 논의가 되겠습니다만 어쨌든 그런 상황을 통해서 마지막에 1964년 그 시점에 유석이 주원래 그리고 박성철 이 세 사람이 모여가지고 도장을 찍었더라고요. 그런 상황인데 어쨌든 그런 여러 가지 상황들 이까지 다 고려해서 우리가 지금 오늘 이제 앞으로 통일을 하게 될 경우에 이 통일된 신삼국의 통일, 신삼국 통일 그 거점을 그런 관점을 쭉 거슬러서 올라가면 삼국을 통일했던 최초의 통일로부터 고려까지 올라가게 되고 그래서 고려의 국경 자체를 역사적으로 다시 살펴보는 것이 지금 현재 이 시점에서 새롭게 신삼국 통일을 해야 되는 이 시점에서 의미가 있구나 이런 얘기를 좀 길게 좀 했습니다. 우선 그럼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과연 고려의 국경이라는 게 여러분 아시겠습니다만 우리 교과서에 보면은 전부 현재 압록강과 원산만으로 되지 않습니까? 그랬던 게 이제 올라가면 저쪽 요하까지로 가는데 아주 복잡한 얘기도 필요 없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간단합니다. 제가 중국체는 물론 있긴 했습니다만 공부 좀 열심히 했습니다. 한문 잘합니다. 태동거전 연구소라는 데에서 그 정명선생한테서 이 한문을 아주 단단하게 배운 사람이에요. 많이 읽긴 합니다만은 뭐 그런 어려운 많은 책을 다 안 읽어도 이와 관련돼서 있는 책들 정리를 한 4, 5년 정리해 너무 아주 간단한 어떤 곳에서 이 부분이 풀리는 단서가 찾아진 거죠. 이 압록강이라는 걸 잘못 썼다는 거예요. 압록이라고 삼수로 쓰는 압록, 이 삼수로 쓰는 압록과 뒤에 실사로 쓰는 압록과 삼수로 쓰는 압록, 이게 두 개 다른 것을 혼돈을 해서 이런 혼돈이 이제 생겨난 게 제일 처음 생겨난 것이 고려사에서 비롯됐는데 이 고려사를 연구할 때 가장 1차 사료가 되는 것이 고려사거든요. 고려사에 보면은 전부 이 삼수로 된 압록을 전부 실사로 바꿔서 압록강으로 써놨습니다. 그게 이제 근거해서 그러니까 정인지, 김종서가 고려사를 쓰면서 그렇게 됐던 거죠. 그 이후에 연구자들 끊임없이 이제 뭐 명나라, 청나라 그 이후 오면서 우리나라 실학자들 많은 이제 연구자들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그걸 그대로 이제 끌어와서 일제가 아까 이제 간도협약 이후에 조선을 이제 통감부 시절 그리고 총독부로 가면서 조선을 식민지화해가는 과정에서 이쪽 영토 이걸 정리를 하는데 완선 역사 지리부에서 이걸 정리를 하는데 그 속에서 이제 보면 그 이전에 있었던 고려사를 바탕으로 해서 쭉 진행되어 왔던 그러니까 이게 기록이 잘못되어 왔던 거죠. 잘못되어 왔던 기록들을 바탕으로 해서 이 압록강이 그대로 고착이 되어 버린 겁니다. 그러면서 지금 현재 그림 1913년에 스다소비치라는 사람이 진전좌우길이라는 사람이 이 그림을 현재 그려놨어요. 고려사 국경 그림을 그려놨는데 그 국경 그림이 현재 우리나라 국사편찬위원회에 쓰고 있는 공식 견해 그리고 한국정신문화연구원 그러니까 한국과중앙연구원 그리고 이런 데서 나온 무슨 각종 백과사전에서 나온 지금 현재 우리의 고려 국경으로 굳어져 있는 거죠. 그 최초의 그림을 1913년 일본인 역사학자 스다소기치라는 사람이 그려놓은 겁니다. 그게 아주 그대로 거의 큰 내용도 바뀌지 않은 채로 이어져 온 거죠. 계속해서 이제 그럼 한번 보겠습니다. 내용을 얘기가 서로 너무 길었습니다만은 요 그림은 제가 작성한 지도가 아니고요.
강원대학의 남의현 교수가 작성한 것인데 전체 현재 지도상 흐름을 좀 보시라고 이걸 이렇게 처음에 갖다 붙였습니다. 제가 양해를 구했습니다. 저기 보면 뭐 압록수, 살수, 평양성 이렇게 써놨는데 제가 지금 여기서 이 부분을 다 알고 설명할 수 있어서 이건 해놓은 건 아니고 그림 큰 대강을 보시라고 이 부분을 보여드리는 겁니다. 저기 써놓은 저 위에 제일 위에 빨간 점을 찍어놓고 거기에 복덕점이라고 써놨죠. 거기가 이제 왼쪽에서 흘러오는 요하, 그러니까 그게 서요하죠. 그리고 오른쪽에서 흘러오는 동요하, 동요하가 만나는 지점입니다. 저기가 복덕점인데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요하가 쭉 내려와서 앞에 저기 바레만까지 내려오는 그 부분에 대한 얘기를 지금 하겠다 해서 이 지도를 먼저 보여드립니다. 전체 그림을 한번 보시면 그게 소위 삼수 압록강인 요하이고 그리고 이제 요 앞에 밑에 보이는 우리 조선이라고 쓴 이쪽 여기 압록강 이게 보이죠? 요 압록강이 저 압록강 삼수 압록강이고 요거는 실사의 압록강인데 이 두 압록강이 혼동돼서 고려 국경이 저쪽이 아니고 이쪽으로 되어 왔고 그거를 고착시킨 것이 일본인 학자였고 그것이 지금까지 해방 이후 현재까지 100년 동안 100년이 지나도록까지 아직 시정되지 않은 채로 지금 그대로 이어져 오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려고 이제 큰 흐름을 보시라고 이 지도를 넣었습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 실사 압록강이라고 하는 것이 100년 동안 그대로 이어져 올 동안 도대체 다른 사람 뭐 했냐? 왜 그걸 보지 못했냐? 아주 대단한 학자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리고 심지어는 그 중간에 지금 가장 많이 인용이 되고 있는 사람이 다산정약용입니다. 다산정약용 그런 훌륭한 학자들도 있었는데 요새 얘기하면 다산정약용도 이 얘기를 그렇게 했으니까 이 부분을 압록강 두 개 압록강을 혼돈을 해서 현재 압록강으로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그런 천재들도 발견하지 못했던 걸 당신이 몇 년 연구해서 그걸 이렇다고 주장할 수 있는 근거가 뭐냐 이렇게 나오니까 그래서 이제 그와 관련해서 제가 자료를 검토하다 보니까 명확하게 삼수 압록강이 요하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1차 자료를 찾을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 자료가 여기 있는 요사에 있는 자료입니다. 요사 병위시라는 자료인데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병지죠. 무슨 식하지, 무슨 지리지 이렇게 얘기할 때 병과 관련되는 병지죠. 요사의 병위지에 보면은 다툴 수 없게 이렇게 압록강이라고 하는 삼수로 쓰는 압록강이라고 하는 것이 거란과 고려의 국경이다. 예. 그리고 그 거란과 고려의 국경에 어떠한 도시들이 있다. 그리고 거기에 어떠한 병사들이 몇 명이 어느 지역에 어떤 식으로 배치되어 있다. 요새식으로 얘기하면 우리 휴전선에 북한 각 군대들이 그 휴전선 중간에 있는 임진강이 있지 않습니까? 임진강 주변에 강 주변에 무슨 개성이 있고 저기에 무슨 철원이 있고 이런 식으로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위에 각 지역마다 지피가 사무사 지피가 있고 2호사 지피가 있는데 지피 안에 몇 명씩 있고 이런 식의 어떤 기록과 똑같은 기록을 요사에서 요사 병위지에서 해놨어요. 그 압록강이라고 하는 이 삼수 압록강으로 써놓은 이 기록을 보니까 거기에 어떤 지명들이 등장하느냐면 여기 보면 동경이라고 하는 우선 동경이라는 지명이 등장하죠. 이 동경이라는 게 요녕성의 요양입니다. 이게 이제 그 지역이 이제 합쳐져서 심양과 요양 그 지역이 합쳐서 불리는 때도 있었습니다. 어쨌든 동경이라고 하면 요양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쭉 올라가는 그 지역에서 보면은 뭐가 있냐면은 개원이라고 하는 지역이 있죠. 개원. 함주. 함주라고 나옵니다. 이 함주. 동경우에 함주가 나오는데 그 함주가 현재 개원이라는 지역입니다. 개원이라는 아까 저기 본 그 위에 그러니까 요양에서 심양 그리고 철령, 개원 이렇게 쭉 올라가거든요. 아까 그 지금 그 가장 중요한 도시들을 보면 그 중에 지금 함주라고 하는 지역이 개원 지역이고 그 다음에 황룡부라는 지역을 지금 특정하지는 못하겠습니다. 그 위에 있습니다. 어느 지역에. 개원 그 윗지역에 아까 복덕점이라고 얘기되는 그 윗지연쯤이 됩니다. 쌍요 내지 어디쯤이라고 지금 사평이든지 어디든지 제가 지금 아직까지 확정을 짓지는 못했습니다만은 여기 명확하게 세 개의 지명이 나오는데 첫째 한 지명은 동경 그리고 함주 그리고 황룡부 그리고 동경이라는 지역은 요양이라는 지역이 확실하고 그리고 함주라는 지역은 개원이라는 지역이 확실하고 황룡부라는 그 윗지역입니다. 그러한 세 중요한 도시 군사 중심도시 헤드쿼터들이죠. 이게 거란과 고려가
국경을 맞대고 있는 그 지역의 거란 쪽의 헤드쿼터가 있는 지역이 어디냐면 요양과 개원과 그리고 그 위에 어느 좀 황룡구 이런 지역이란 말이죠. 그리고 그 지역이 있는 그 강의 이름이 압록강입니다. 그 압록강이 요새 우리 얘기하는 실사 압록강이 아니고 삼수의 압록강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삼수 압록강이라는 것은 이 압록강이 만약에 사실이라면, 그리고 이것이 이제 많은 우리 고려 초기에 아까 중요했던 무슨 서희의 이제 강동 육주라든지 그다음에 북경 관방이라든지 했던 그 모든 것 관련된 게 전부 압록강과 관련되어 있거든요. 고려사를 보면. 그 압록강은 전부 일관되게 실사로 써놨습니다. 근데 그 같은 기록들이 요사와 대조를 해보면은, 그냥 같은 전쟁이니까, 거란하고 고려가 싸웠으니까, 고려가 1차, 2차, 3차, 4차 싸우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게 이제 북경도, 그 관방도 쌓고 하지 않습니까? 그때마다 고려사에도 기록이 있고, 요사에도 기록이 있는 거죠. 그 똑같은 기록을 대조해서 보면, 그때 이제 그 기록이 이게 삼수압록강으로 되어 있는 실사압록강, 이 비교를 대조해보면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식으로 거꾸로 가는 거죠. 그래서 우선 이 삼수압록강은 명확하게 현재 요하이다라는 걸 먼저 확인하는 데 출발을 하는 것이죠. 이게 이제 그런 의미를 갖는 자료입니다. 그래서 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기 뭡니까? 뭐 일주, 고성박, 영들이고 태자영, 대영, 포주영, 신영 이런 영들이 쭉 있어. 각 진영들이 쭉 있고 이렇게 배치되어 있는 게 그게 전부 22,000명 혹은 21,000명이 이렇게 이제 배치되어 있는 명확한 자료들을 볼 수가 있죠. 이 당시 많은 논란이 있습니다. 이거 잘 모르겠습니다. 이런 국경이, 국가와 국가 사이의 국경이 어떤 사람들은 사회과학을 하는 최근의 학자들 얘기를 들어보면은, 뭐 근대 민족국가 성립하기 이전에 국경과 국경이 분명히 했겠냐? 그렇지 않다. 서구의 뭐 게르만 혹은 프랑크 지역이라든지 혹은 슬라브 지역이라든지 이런 쪽에 무슨 국경이 있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이때도 그랬을 것이다. 무슨 국경이 있냐? 그때 국경을 얘기하는 것이 말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주장하는 사회학자들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여기 있는 이 명확한 이 기록을 가지고 이 국경이 아니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까? 그 당시 거란과 고려, 요와 고려와의 명확한 국경에 대한 자료가 있으니까 이 부분을 사회과학적으로 그리고 인류 역사상에 있어서 어떤 뭐 그런 과학적 관점에서 어떻게 국경 문제에 대한 어떤 일반화된 견해를 어떻게 내놓아야 할 것인지는 새롭게 연구되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아직 뭐 여력도 없고 그만한 능력도 없어서 그 부분은 그분들에게 맡기겠습니다만은 아까 정책하시는 선생님들 좀 연구를 좀 해주십시오. 어쨌든 저는 이 기록, 역사학자 입장에서 이 기록만을 제시하겠습니다. 이 당시 1084년입니다. 우리 11세기 말이죠. 이 시기 고려가 이제 거란과 이 서로 맞대고 있었던 시기는 200년입니다. 918년부터 1117년, 18년 그 사이, 200년 사이죠. 그 사이에 1084년에 고려와 거란의 국경에 관한 아주 정확한 정보죠. 아주 명확하고 자세하고 구체적인 자료입니다. 이게 고려 국경이 아니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이제 더 이상 뭐라고 이 얘기로 일단 얘기는 끝난 거죠. 그래서 이제 다시 고려사에 잘못 기록되어 있는 부분들을 확인해보는 작업을 이제 해보기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면 여기 이제 방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림으로 명확히 보이시죠? 저 아래 보면은 밑에 동경은 안 그랬습니다만은 요양이 있고 함주가 있고 그리고 황룡부가 있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천리장성 추정지라고 써놨으면 저것도 다음에 우리 자료가 나오면 자료와 관련해서 얘기를 더 진행하겠습니다. 우선 제가 말씀드린 1084년에 요사 병위지에 나온 고려와 거란의 국경. 근데 아까 다시 보면요. 여기 이 자료의 근거가 어디서 온 거냐면요. 고려의 대요사적이라 그랬어요. 요사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특히 아까 조선 최고의 천재라고 했던 다산 정약용이 요사를 못 믿겠다.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던 이유는 뭐냐면 그 당시 다산이 살았던 시대에 국경 자체가 많이 내려와 있었거든요. 그 당시 상황으로 봐가지고 고려가 저렇다고 주장한 것 자체는 자기가 그런 주장, 그때 현실과 관련해서 고려사 이런 주장과 요사에서 나오는 막 기록들을 보니까 막 엄청나게 많이 부딪히니까 요사가 틀렸다고 일방적으로 얘기해버리는 거죠. 그걸 가지고 조선 제1의 학자 다산이 이런 얘기를 하는데라고 얘기를 해서는 말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다산의 아방강역고로를 요 수북경에 관련돼서 이런 얘기들 정말 많은 문제가 있는 그거를 아주 정밀하게 역주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 일본은 1913년에 스다스 오기치가 만든 그 자료를 아주 정밀하게 사료 비판을 해서
600개를 붙여가지고 지금 책으로 만들어서 7월 중순에 책을 낼 작성입니다만 다른 거하고 합쳐가지고 다시 이제 들어가서 다산도 그렇게 해야 되겠다. 그래서 다산 아방강역구를 지금 번역하고 있습니다. 번역하고 줄을 달고 있는데, 근데 보면 이게 이제 이 요사를 틀렸다고 다산이 주장했던 기본적인 이유는 그런 거죠. 그 당시의 상황과 관련해서 자기 주장, 자기 생각과 그 사람 어디 그 양반 경우는 대단히 똑똑한 사람이긴 했지만 어디 유배 다닌다고 남쪽으로 다녔지 어디 가본 적이 있습니까? 가보지도 않은 양반이거든요. 그러다 책만 들여다보고 앉아가지고 보니까 이게 이제 그 당시 상황과 맞춰보니까 안 맞으니까 요사가 틀렸다고 얘기했다. 그래서 이제 요사의 이 기록을 보니까 이 국경 관련 기록을 어디서 가져왔느냐 하면 고려의 무슨 사적이요? 대요사적에서 가져왔다. 이 요사를 만든 그 연대가 언제냐면 1344년입니다. 고려사가 만들어진 거는요, 조선왕조에 들어온 1451년이죠. 15세기 중반인데, 14세기 중반에 만들어진 책이죠. 훨씬 그 100년 전에 만들어진 책입니다. 1344년에 만들어진 요사. 이 요사가 요나라가 그때 망해버렸잖아요, 이미. 원나라 때니까. 그러니까 자료들이 막 흩어져 버렸죠. 그런 자료들을 모으려다 보니까 여기저기 흩어진 자료들을 다 해도 이게 충분한 짱짱한 이 요사가 만들어지지 않으니까 여기저기 이제 사람들을 파견해서 자료를 수집합니다. 그 중에 그 당시 거란과 요와 국경을 맞대고 있었던 나라 중에서 아직까지 장장하게 살아남아 있었던 고려가 있으니까 고려에 너희들 자료를 보내라 하고 원나라 직성사인을 보내서, 직성사인이라는 건 원나라 황제 밑에서 일을 보는 비서입니다. 그 비서를 보내가지고 고려에서 요나라 그리고 송나라 금나라에 관련돼 있었던 사적들이 고려에 있는 것들이 있는 거 다 찾아서 보내라. 그 기록이 고려사에 나옵니다. 1343년에. 그러니까 1344년에 요사를 만들기 위해서 그 전해 자료를 찾다 안 되니까 그걸 보충하기 위해서 1343년에 원나라 황제가 자기 비서를 고려에 보내서 직성산 실덕이라는 사람을 보내서 요 사적들, 요나라, 금나라, 송나라에 관련되는 사적들이 고려에 보관된 것이 있으면 전부 찾아서 보내라. 그래서 찾아간 겁니다. 그때 찾아간 자료 중에 하나가 이게 박힌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료의 신빙성은 어느 나라가 보증하느냐면, 첫째, 원나라 황제가 보증하는 거죠. 그럼 두 번째, 고려가 보증하는 거죠. 고려사가 기록을 하고 있으니까. 그 다음에 요나라의 원래 기록이니까 원나라도 요나라도 보정하는 거죠. 이 삼국이 이 기록의 신빙성을 보장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뭐 얘기가 너무 길었습니다만 어쨌든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자료입니다. 이 자료를 아까 얘기한 스다 소기치라는 사람이 저 자료를 봤어요. 봤는데 그것만 살짝 거쳐버리고 그냥 무시해버리고 넘어가 버린 거죠. 그래서 어쨌든 이걸 이렇게 부각시켜서 얘기를 해야 될 것 같다고 해서 얘기를 오래 끌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내용을 이제 이렇게 그림으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한 지명들이 도대체 어디에 어느 정도 있는가를 좀 더 자세히 조금 신빙성 있게 보여드리기 위해서 허황종이라는 사람이 금국행정록이라는 걸 쓰는데 이 사람이 허황종이라는 사람은 송나라 사람입니다. 북송 사람인데 이 사람이 송나라가 누구한테 망합니까? 금나라한테 망하거든요. 나중에. 그래서 처음에 요나라하고 있다가 나중에 결국은 그 아주 복잡한 과정 속에 결국은 금나라는 쫓겨서 남쪽으로 가지 않습니까? 쫓겨가지 않습니까? 그때 마지막에 나라가 망하려고 하니까 이 허황종이라는 사람이 송나라에서 금나라로 사신을 보내는 거죠. 사신을 보내서 이제 떠보기도 하고, 이제 앞으로 이게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 이 외교를 펼치게 됐는데, 그때 간 기록입니다. 이 허황종이라는 사람은 이 금나라 상경은 어디냐 하면은, 아성이라고 지금 현재 사린 바로 안에 있는 거 아성이라는 데서 그까지 올라가는 거죠. 그까지 올라가는, 그 여정을 쭉 써놓은 행정록입니다. 행정의 여행기죠. 그 여행기에 우리가 알 수 있는 이런 식의 지명들이 나오는 거죠. 여기 심주라고 되어 있는 건 현재 심양입니다. 심양. 그리고 심양에서 70리를 가면은 흥주가 나온다. 이렇게 되어 있고, 그 흥주에서 다시 90리를 가면은 함주. 아까 함주 말씀드린 여기가 개원입니다. 개원이 함주가 나오고, 거기서 40리를 가면은
다시 숙주가 나오는데 그 40리를 가다가 보면 오른쪽으로 산이 보인다. 그런데 그 산 이름을 신라산이란다. 이렇게 써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숙주를 지나서 50리를 가면 동주가 나오고 동주를 또 30리를 가면 신주가 나오는데 이 신주는 요사 지리지에 보면 고려에 인접해 있기 때문에 설치했다. 이렇게 써놨어요. 그 다음에 거기서 또 이제 신주에서 또 90리를 가면 포리패근체라는 데 도착하고 있고 거기서 또 40리를 가면 황룡부에 간다. 이렇게 써놨습니다. 아까 제가 보여드린 요사 병유지에서 나온 그런 기록하고 관련해서 전체의 지리 상황들을 그 행정을 바라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 자료를 넣었습니다. 이 추가로. 대충 감이 잡히시죠? 어디인지, 압록강이 어디인지, 그리고 압록강 주변에 어떠한 지명들이 있는지. 그럼 그것이 명확하게 고려와 그란의 국경선이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는 어떤 그 증거력을 갖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이해가 충분히 되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이제 고려사하고 요사하고의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제일 첫 싸움은 이것 아닙니까? 고려와 그란이 싸운 게 1차 싸움. 1차 싸움이 이제 서희가 이제 협상을 해서 소선영하고 했던 거죠. 여기 처음에 쳐들어온 거지. 그란이 고려에 쳐들어온 첫 싸움이죠. 이게.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서희가 담판을 해서 그러니까 요하의 오른쪽 땅을 우리 땅으로 확보한 그때의 싸움. 그때 첫 싸움이죠. 그때 기록들 보면 요사 기록들 보면 이렇게 써놨습니다. 여기에 쳐들어오는데 이 땅을 준다 그랬단 말이죠. 그렇죠? 여직 압록강 동 수백리 땅을 주었다. 요가 그렇게 했죠. 그러니까 그란이 고려에 여직 압록강 동 수백리 땅을 하사했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이 기록이 이제 고려사에는 저 압록강이 실사로 돼 있단 말이에요. 삼수 압록강이. 이 요사에는 삼수로 돼 있단 말입니다. 요게 맞는 얘기죠. 맞는 얘기라는 걸 증명하고자 하는 거죠. 그 기록을 보면 이게 이제 신빙성 있는 자료라고 하는 것은 여진이란 나라 있잖아요. 여진이란 나라. 여진이란 나라를 원사료에서는 그 당시에서는 여직이라고 써놨어요. 여직이라고 쓴 것과 여진이라고 쓴 건 뭐가 다르냐면요. 그 역사 공부한 사람들은 상식입니다만은 그런데 익숙하지 않으시니까 말씀을 드리면 직자는 그 당시 조 밑에 써놨죠. 이게 요사입니다. 요사의 그 당시 기록을 얘기하는 게 자기 황제가 흥종인데 그 당시 성종의 동생입니다. 쳐들어봤던 성종의 동생이죠. 이 성종의 이름이 성은 야율시고 이름은 종진이에요. 가운데 끝에 진자가 들어갔단 말입니다. 이 진자를 쓰면 안 돼요. 그래서 황제 이름에 들어간 글자를 피합니다. 그래서 이걸 피휘라고 그래요. 우리나라도 그런 거 있죠. 우리나라 기록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려 혜종이죠. 고려 혜종의 이름이 무입니다. 문무 그럴 때 무자 말이에요. 네, 아이고 감사합니다. 무인데 그 무라는 글자를 피하기 위해서 호랑이 호자를 써요. 그러니까 문무 이렇게 쓰는 글자를 갖다가 삼국사기에 보면 문호 이렇게 써놨어요. 그런 것들이 다 이런 피휘입니다. 그게 해당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여직이라고 써놓은 글자는 그 당시 1차 사료로서 가치를 가진다라는 걸 증명하는 얘기입니다. 여친이라고 안 썼고 여직으로 썼단 말이죠. 그리고 그 옆에 압록강이라고 하는 글자 자체가 이 글자 자체가 가지고 있는 사료적 신빙성을 높이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요사, 그 다음에 똑같은 요사인데 여기 보면 여기는 외기입니다. 아까는 여기는 본기에 나오는 거고 또 외기에 같은 기록이 나오죠. 여기도 보면 여직 압록강 동수백리를 준다 이렇게 써놨습니다. 똑같은 기록이 다시 확인이 되죠. 그 다음에 요거는 뭐냐면은 요사 휘편이라는 글인데요. 요사 휘편이라는 책인데 요사 휘편이라는 건 요사를 나중에 빠진 것들을 정리해서 근대에 들어왔습니다. 근대에 들어와서 양가락이라는 사람이 요사 휘편이라는 책을 써요. 그 요사 휘편이라는 책에 보면은 이 책에는 그 같은 기록을 얘기하면서 저 여진 압록강으로 써놨어요. 아까 여직을 진으로 바꿔버리고
그리고 삼수 압록강을 실사 압록강으로 바꿔놨습니다. 이게 이제 후대에 오면서 역사 기록 자체가 왜곡되어가는. 그러니까 이거는 그러니까 이 삼수 압록강을 실사 압록강으로 바꾼 최초의 기록은 제가 알기로는 어쨌든 고려사입니다. 1451년에 만들어진 고려사입니다. 그때 이후로 명나라, 청나라, 기타 모든 사료들이 이걸 따라가는 거죠. 원래 삼수 압록강이 뒤에 그걸 따라가면 전부 실사로 다 바뀌어버렸다니. 그 현대에 들어간 이게 양나라기 만든 현대의 실사, 이게 여직도 여진으로 바꾸고, 삼수 압록강도 실사 압록강으로 바꿔서 압록강으로 써놨습니다. 그 다음에 또 재밌습니다. 보면 다음 기록을 보면 요사습이라는 책이 있어요. 이거는 청나라 때 역악이라는 사람이 만든 책인데, 이 책에 보면은 똑같은 기록을 얘기하면서 여직은 여진으로 바꿔놨어요. 피휘를 피했죠? 안 했죠? 이거는 바꿔놨는데 또 압록강은 실사 압록강이 아니고 삼수 압록강을 그대로 살려놨습니다. 재밌잖아요. 그러니까 초기에 1344년에 기록된 그 본기와 외기에서 기록된 여직 압록강이 그 이후에 청대를 지나면서 그리고 현대로 오면서 어떻게 바뀌었는가를 보여주는 명백한 사료이죠. 이렇게 보이죠. 그래서 이 기록은 아까 그 땅 보여줬다고 하는 이 땅, 예, 근데 이게 고려사에는 전부 실사로 되어 있단 말입니다. 1450년. 그때 그게 아마 삼수 압록강을 실사 압록강으로 바꾸는 최초의 기록이 아마 고려사인 것 같아요. 근데 그 고려사를 제가 이제 규장각에 들어가서 고려사 판본들을 전부 다 조사를 했습니다. 했는데 그게 전부 다 삼수로 되어 있어요. 다 실사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 아방강력고, 다산의 아방강력고를 읽다 보니까 다산의 아방강력고에는 전부 고려사를 인용하면서 다 삼수로 써놨어요. 그럼 도대체 다산은 어떤 고려사를 봤는지 이거 지금 다시 찾아야 될 과제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이제 같이 연구했던 한진서나 이런 사람들 써놓은 해동 역사나 이런 책에도 보면 다 또 고려사 삼수로 써놨습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이 봤던 조선 후기에 고려사를 연구했던 사람들 고려사 판본은 현재 남아있는 규장각에 남아있는 실사 이 판본이 아닌 다른 어떤 판본인가 봐요. 이거 좀 연구를 해야 될, 지금 다시 공부를 해야 될 판입니다. 어쨌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이런 보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왜 끼워넣냐면 여기 서경 얘기를 하려고 하는 서경 얘기요. 이 서경을 아까 선생님 말씀하셨습니다만 이 서경을 전부 현재 한반도 평양으로 보잖아요. 이 당시 그때 갔을 때 이제 쳐들어갈 때 그러니까 거란이 고려를 쳐들어오니까 고려의 성종이 이제 그 치로 직접 가거든요. 가서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서경으로 행차를 합니다. 근데 서경으로 행차를 하다가 어디에 머물렀냐면은 소선정이 이 서경에 침입해서 봉상군을 공격하고 안용진에 이르렀다. 그러니까 왕이 서경에 가려고 했으나 행차했으나 안북부에 머무르고 더 이상 나아가지 못했다. 이 기록을 지금까지 이제 강단사학회에서는 어떻게 읽어왔냐면은 저기 서경이 현재 한반도 평양이니까 한반도 평양을 지나서 안북부로 갔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저 기록을 보면은 서경으로 행차했는데 안북부를 지나서 서경까지 가지 못했다는 내용으로 그렇게 읽어야 맞습니다. 저게. 왜냐하면은 그 서경으로 쳐들어오는 거란과 서로 마주치려면 그 위에서 내려오고 있는 사람들과 서로 마주치기 위해서 올라간 거지. 이 현재 한반도 평양을 지나서 안북부로 올라간 게 아닌거든요. 이거 거꾸로 읽어놓은 거죠. 그러니까 서경은 그 당시 지금 현재 정확한 시점은 제가 아직 더 이제 연구를 해야 되겠습니다만 요양 근처입니다. 아까 우리 말씀드린 동경, 그런 동경 근처에 있는 거죠. 뭐 더 복잡한 얘기들은, 더 많은 얘기들은 확실하지 않은 것이니까 더 얘기는 진행하지 않겠습니다만 어쨌든 그 근처로 이제 올라간 거죠. 거란과 사실 마주보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 당시 요양이나 심양 쪽은 국제도시였고 그 당시 발해가 망한 시점에서 요하를 둘러싸고 거란과 고려가 서로 경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그 시점에 상당 부분들 많은 시점들이 전부 고려 왕건이 그게 그 지점을 차지하고 있는데 그런 기록들을 지금 다 제대로 이제 그건 저 논문을 써놨습니다만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다시 한번 발표를 하겠습니다만 어쨌든 이런 얘기죠. 그 당시 이제 국제도시 심양과 요양 서경이라고 하는 그 지역 안에서는 서로 간에 혼인도 이루어지고 부모들 이런 상황이죠. 이런 상황인데 서로 그렇지만 서로 이제 가르고 있었던 발해가 망한 지역에 요하를 둘러싸고 요하 저편에 있죠. 심양은 요양은 이 편에 있습니다. 이쪽 편에.
아마 요하를 이렇게 마주보고 서로 고려와 그란이 이렇게 어쨌든 대치하고 있었던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어쨌든 그런 상황으로 지금 올라가는 거죠. 이 서경을 올라가다가 어디까지 가다니 안북부에 가서 더 이상 올라가지 못하고 머물러서 되돌아왔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 안북부가 어디라고 되어 있냐면은 이제 지금 이후에 이제 그 고려사부터 시작해서 조선조에 이걸 연구한 사람들 그리고 일제 때까지 오면서 다산을 지나서 일제까지 오면서 이 모든 사람들이 안북부를 어디라고 했냐면 현재 보면 신정 동국이 여의청담에 안북부가 어디로 되냐면 안주로 되어 있거든요. 평안북도 안주. 평안도 그럴 때 안자입니다. 그 안자에 안북부 안주죠. 안주로 되어 있으니까 거기라고 집어놨어요. 근데 그 당시 그럴 리가 없거든요. 그게 바로 그 앞까지 가가지고 저 위에 여기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 쪽에 있는 지리지와 그 요사 지리지를 대조해서 이렇게 이제 봤더니 어느 시점이냐면 밑에 보십시오. 이 안북부는 태조 14년 931년에 설치를 해요. 931년에 설치를 하고 성종 2년 983년 여기 지금 이때 수백리 땅을 하사하기 10년 전이죠. 그 10년 전에 뭐가 되느냐면 편안할 영자 영주 안북 대도호부가 됩니다. 그때 이 얘들이 소선정이 쳐들어오기 10년 전에 태조가 설치했던 태조 14년 931년에 설치했던 것들이 983년에 와서 영주 안북 대도호부가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중에 이 이제 2차 침입이죠. 1차 침입이 끝나고 나서 이제 소선정과 서희가 담판을 해서 요하를 경결해서 요하 서쪽은 그란 땅, 요하 동쪽은 고려 땅 이렇게 정하고 이제 그리고 나서 이제 다시 이제 이 그란 놈들이 다시 침입에 들어오잖아요. 2차 침입을 하잖아요. 그때 침입이지. 그때 얘기죠. 2차 침입. 그때 1010년. 그때 1011년에 보면 요 동화 29년인데 이때 기록에 이제 그란 쪽에 요사 쪽을 보면 그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게 그때 요에서는 영주 관찰을 설치한다. 그러니까 이건 뭡니까? 이걸 읽으면 어떻게 읽을 수 있느냐 하면은 소선정과 서희가 담판을 해서 영주 안북 대도부를 고려의 땅으로 확보하고 있었다. 그렇죠. 995년 당시에. 근데 2차 침입을 하던 1010년에 쳐들어와가지고 그거를 그란이 뺏었다. 그렇죠. 그러면서 그 지역에 그란이 1010년에 영주 관찰을 설치했대. 영주 관찰을 설치하고 그것을 동경통군사 소속으로 바꿨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이렇게 됐죠. 그러니까 안북부가 이 시점, 그러니까 소선정이 쳐들어오던 이 시점에 안북부는 어디에 있었냐면은 현재 위치로서는 동경통군사 소속인 영주 어디 위치를 찾아야 됩니다. 다시. 거기에 있었던 것인데 그때 고려 정벌을 하기 위해서 고려를 정벌하면서 그 땅을 뺏었단 말이에요. 그러니. 그리고 고려 안북부는 영주 안북부는 어디로 갔냐? 그 뒤에 보면 1018년 현종군인의 안북 대도호부로 개칭이 되는데 여기 영주가 떨어져 버립니다. 영주가 빠져버리는 거죠. 영주가 빠지면서 그 뒤에 이게 어디로 가냐면 이름이 안주로 바뀝니다. 그러니까 이 기록을 우리가 수밀관하게 그러니까 고려사와 요사 자체를 앞뒤 수밀하게 맞추고 이 역사적인 흐름 자체를 앞뒤를 맞춰서 생각을 해보면 이렇게 되는 거죠. 995년 이 시점에서 안북 대도부는 만주 요하 근처 어디에 있었단 말이죠. 그렇죠? 있는 것이죠. 그랬던 것을 이제 1010년에 그란이 2차 침입을 하면서 그 땅을 자기가 뺐으니까 우리는 그 땅에서 어디 저쪽 현재 평안북도 안주에 안주 대도독부를 옮겼다. 이렇게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당시 993년 이 시점에 그란이 1차 침입하던 당시에 안북부는 명확하게 현재 평안북도 안주가 아니고 요동에 있는 이 영주다 이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영주까지 갔다가 그다음에 그 위에 있는 서경 어디입니까? 아까 요양. 그 요양까지 못 가고 되돌아왔다. 이렇게 읽어야 한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게 여기서 이제 그 얘기를 하려고 서경이라는 것과 안북부라는 것이 어떤 위치에 있는가를 보여드리려고 이 기사를 보여드린 겁니다. 뭐 이건 다른 얘기는 그냥 그러고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 다른 지로 갔구나. 그 서경과 관련해서 서경 위치는 저기다. 이렇게 이제 보여드리는 거죠. 현재
그 한반도 평양 그게 아닙니다. 저기입니다. 초기 단계, 이 당시이죠. 여전히. 아까 그 기록으로 봐도 그렇죠. 명확하죠. 예. 그 다음에. 지도가 정확하게 있는 네네. 감사합니다. 그 다음 여기는 아주 말썽이 많은, 그러니까 강단 사학에서 끊임없이 아까 얘기했던 서경이 한반도 평양이고, 그 다음에 뭐 이런 얘기를 하기 위해서 주장한 근거가 된 서희 열전 내용인데, 빽빽하게 써놨습니다만은, 여기도 뭐냐 하면, 이게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저기 보면, 지명들이 황주, 전령, 삼각산 이런 것들이 나와요. 황주라면 지금 황해도 황주. 그 다음에 전령이라 그러면 지금, 황해도와 평안도 사이에 이제 있는 그 넘어가는 그 지점. 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니까, 여기까지 막 내려오는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또 삼각산까지 줄 것이냐, 이러니까 현재 삼각산은 여기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 여기. 그러니까 이걸, 여기 삼각산이다 그러니까. 이게 현재 이 기록이 이제 골치가 아팠던 기록입니다. 이걸 지금 현재 저기 있는 황주가 어느 지점이냐, 전령이 어디냐, 그리고 이제 여기 이제 그 삼각산이 어디냐, 이런 것들을 명확하게 밝혀야 합니다. 근데 그 지점에 대해서는 제가 아직까지 공부를 더 해야 돼요. 근데 이제 저기 근데 찾아보면은 삼각산의 지명은 너무나 일반적인 지명이니까 저기 아닌 요동에도 많이 있거든요. 어디 가나 삼각산의 지명 다 있는 거고. 황주, 그리고 전령도 선생님, 최근에 연구하시는 선생님들 찾아보면 그 안에서 찾아오고 있고 하니까 앞으로 아마 그 부분 밝혀질 텐데, 저는 아직까지 이 부분을 찾지 못했습니다. 다만, 여기서 이 기록에서, 가주, 송성이란 두 지역이 나와요. 가주, 송성이란 두 지역을, 그러니까, 그러한 소수민이, 그러한 놈들이 왜 고려를 쳐들어왔는가? 그러니까 이제 그 얘기를 하면서 서희가 얘기를 해놓았습니다. 서희가 그럼 고려 광종이 그 요동을 쳐들어가서 가주와 송성을 침략을 했다. 자기가 먹었단 말이죠. 탈취를 했다. 그러니까 이 가주 송성, 뺏긴 가주 송성을 되찾기 위해서 침략한 것이다. 딴소리, 큰 소리 치지만은 옛날에 자기가 고구려 후손이니까 땅 내놔라 어쩌고 이런 얘기를 하지만 그거는 그냥 큰 소리 치는 것일 따름이고, 실제로는 요 두 땅을, 가주 송성이란 두 땅을 되돌려 받기 위해서 침입한 것이다. 이런 주장을 합니다. 그럼 가주 송성이 어디인가를 찾아보면 대충 우리가 알 수 있는 그 지점들이 있죠. 가주 송성이 어디냐면, 이거 전부 다 평안북도에 갖다 박아놨거든요. 전부 다 현재, 우리 그 고려 국경 얘기하는 그 시험에 보면 다 갖다 박아놨는데, 여기도 보면 이제, 이 지리지를 이렇게 이제 보면은 가주는 본래 고려의 신도군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혹은 고덕현이다. 이렇게 되어 있고, 그리고, 거란의 세종은 947년에서 951년 사이에 제위를 했었는데, 이때에 현주의 통현으로 삼았다, 가주를. 현주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현재 의무르산 남쪽에 있는 건데, 동남쪽에 있다. 의무르산 동. 현재 이 의무르산이 요하의 그러니까 요동을 중본으로 가르는, 요동 반도를 중간으로 가르는 그 지점에 있죠. 그게 의무르산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현주는 누가 앉아 있는 땅이냐면, 이 현주라는 땅은요, 여기에 야유라복이의 아들을 인황왕이라 그래서 인황왕이라고 봉하고, 그리고 동경, 아까 얘기한 요양이죠. 요양에 이제 거기에 이제 근거를 주어서 왕을 삼습니다. 야유라복이 아들을. 근데 그 사람이 오랑캐라 그래서 이 사람이 그냥 아주 불쌍놈인가 하지만 전혀 아니고, 이 사람들은 엄청나게 공부를 좋아해, 책을 읽기를 좋아했다 그래요. 그 의무르산 꼭대기에다가 망해당, 바다를 바라보는 전당이죠. 집을 지어놓고는 거기다가 그냥 엄청난 큰 대형 박물관, 대형 도서관 같은 큰 도서관에 그냥 책을 쌓아놓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책 읽기를 좋아했다는 겁니다. 그랬던 사람이. 그래, 그 사람이 죽고 난 다음에 이 세조가 그걸 알아줘요. 여기 이게 이 세조라는 사람이요. 그런 세종이. 그래서 이제 그걸 이 사람을 거기다 묻습니다. 여기 현릉. 그래서 현릉이 돼요. 그 당 현주에 있는 그 사람 능 이름이 현릉입니다. 그 지역입니다. 그 의무르산이 있는 그 지역이에요. 그 지역, 그 가주의 통현으로 됐다. 그게 현주의 통현으로 가주가 등장한단 말이죠. 그랬다가 960년 아까 얘기했듯 서희가 주장하듯이 광종 11년에 스풀에 축성을 해서 가주로 승격을 시켰다. 무슨 소리입니까? 그러니까 그러한 세종이 현주의 통현으로 가주를 설치해 놓았었는데 이거를 광종이 쳐들어가서 뺏었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그렇게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얘기죠. 960년 광종 10년 스풀에 축성을 하고 가주로 승격시키다 한 소리는 그 소리에 뺏었다. 이 말이 이제 아까 그 서희가 얘기한
뺏긴 거 그거 되찾으려고 온 겁니다. 라는 얘기가 이 얘기입니다. 바로 얘기는. 그리고 다시 이제 그러고 나서는 973년 13년에 광종이 이 신도를 보수했다. 신도는 원래 가주의 원래 이름 아닙니까? 예, 신도를 보수했다는 기록도 나옵니다. 그리고 995년에 이것을 뺏어가지고 다시 이제 우리 걸로 확정을 지으면서 아까 얘기한 소순종과 서희의 담판에 의해서 요하의 오른쪽 우리 걸로 확정 지으면서 과주 방어사로 승격시켰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뭐 이 기록이 이제 아까 그와 관련해서 명확하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송성은 그만큼 명확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보면 여기 이제 그 한 거는 아까 이제 그 광종이 뺐었다는 기록은 찾을 수가 있죠. 960년 광종 11년에 송성에 축성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뺏었다는 얘기죠. 아까 얘기 있던 물론 거란이 뭐 그게 어쨌든 이게 뭐 있었거나 아니면 뭐 어떻게 하거나 한 거를 뺏어서 이게 축성을 했다는 그런 얘기죠. 서기의 얘기하면 뺏었다는 얘기죠. 그리고 그 지역을 찾아보면 요사에서 요나라 송산주라는 비싼 지명이 있는데 그 지명은 요택의 대부락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게 비싼 지역이죠. 현재 요택이라는 게 요동의 아래쪽에 있는 그 지역이거든요. 그 지역 어디쯤에 아마 송성이 있을 것이 송산이 있을 것이다라는 거죠. 가주와 비슷한 지역, 가주가 우무르산 아래 그 근처거든요. 그 어디가 아니겠냐 이렇게 생각. 그런데 그 뒤에 기록으로 상경의 남쪽으로 170입니다. 이건 또 믿기가 좀 어려운, 좀 앞뒤가 안 맞는 부분입니다만은 거란의 삼경은 금나라의 삼경은 아까 할빈 아래 아가성인데 요의 삼경은 임황부라고 하는 파림좌악이라고 하는데 왼쪽입니다. 그 왼쪽으로 쭉 올라가는 그러니까 서요하의 꼭대기 끝대춤에 있죠. 거기서부터 이제 남으로 170리 그러니까 위치가 좀 안 맞습니다만 어쨌든 요까지 이 얘기를 제가 찾은 부분은 요까지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거란국경 압록강과 관련해서도 압록이라는 기록이 요거는 당송 8대가 중에 송나라 때 사람이죠. 송나라 시대 때 이 사람의 문집입니다. 송나라 때 문집을 보면 거기에 이 사람 중에 저 빨간 걸로 제가 써놨죠. 거란국경 이렇게 써놨습니다. 읽으시죠. 거란국경은 유주에서 동쪽으로 가서 550리에 이르러서 평주에 이르고 또 50리에 가서 옛날 요성에 이르는데 이 요성을 동경이라고 한다. 이렇게 되죠. 오이시도 동경 이렇게 되어 있고 그리고 거기서 600리를 가면 오사국이 있다. 이 오사국 오야국들 우라산성 뭐 이런 쪽에 해당되는 그 지역, 그러니까 환인 지역 그 어디라고 얘기되고 있는데 이것도 고정돼야 될 부분입니다. 제가 공부가 좀 이렇게 시원치 않습니다. 죄송합니다. 더 이상 앞으로 연구를 해서 명확하게 얘기하겠습니다. 그렇게 되고 그리고 거기서 이제 이 동경에서 동남쪽으로는 고려에 접하고 있고 그렇죠. 북쪽으로는 여진에 접하고 여진에 닿고 그리고 동쪽으로는 압록강을 넘어서 이 실사로 써놨습니다. 압록강을 넘어서 신라에 이른다. 바로 신라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근데 이건 도대체 이게 어디인지 이것도 명확하게 이제 사료 비판을 해야 되는데 현재로서는 아직까지 명확하지 그 지역에 이제 여러 가지 얘기가 있습니다. 이 지역이 옛날에 신라 지역이었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고 이 사료가 많은 것을 얘기해 줄 수도 있습니다. 가탐 도리기에 근거하면 그 지역 지금 현재 다시 가탐 도리기를 연구하고 있거든요. 그게 우리 한반도 안쪽과 관련해서 뭐 이렇게 되어 있는 여러 가지 지명들 무슨 그 소위 당진 같은 것까지 밑에까지 이게 되어 있는데 그 지역도 전부 요동 지역으로 지금 비정이 되고 있으니까 뭐 그런 거 관련해서 신라 부분은 재해석돼야 되겠습니다만 어쨌든 요런 이 기록이 이 중국 쪽 또 하나같이 그러니까 저 안에 그냥 송나라, 당나라, 송나라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명나라, 청나라 이런 쪽에는 삼수압록강으로 써놓은 기록이 잘 없어요. 다 실사로 써놨어요. 왜냐하면 그 이유는 그런데 우리 역사학계에서는 뭘 믿느냐 하면은 그러한 요사보다는 송사나 명사나 청사를 더 믿습니다. 왜 그러겠습니까? 사대주의가 박혀서 그러죠. 왜냐하면 거란은 오랑캐고 중국은 그 땅에 있으니까 송나라나 명나라, 청나라 이런 훨씬 대단한 나라처럼 생각해요. 자꾸 그 기록을 가져와가지고 그 기록이 더 많지 않느냐고 자꾸 우깁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거란과 고려의 국경을 얘기하는 건 거란 기록이 맞겠습니까? 송나라 기록이 맞겠습니까? 또 저 사람들은 뭔데 있어서 기록을 이건지 저건지 사실 그들은 잘 모르는 기록들이고 틀릴 가능성이 더 큰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그 당시 송사가 더 맞느냐 요사가 더 맞냐 그러면 요사가 더 맞다고 얘기해야 되는 건 너무나 당연한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더 그 시기에 가깝고 사건이 일어난 시기에 더 가깝고 그리고 지리적으로 더 가까이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걸 더 믿어야 될 얘기인데 왜 자꾸 조선 제1의
어떤 천재 다산 정약용이 이렇게 얘기했는데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얘기를 옆으로 피해가면 안 되는 것이죠. 그런 비판들이 필요합니다. 여기는 실사로 삼수로 되어 있지 않지만은 이 당시 이것이 원래 삼수일 가능성이 있다라는 얘기를 하기 위해서 이 기록을 보여드린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 이제 기록이죠. 요사 2차 침입입니다. 그란이 침입해 와서 요가 침입해 와서 가장 피해를 많이 보았던 데가 2차 침입이죠. 그때 우리 현종이 쫓겨가지고 목포까지 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왕이 개성이 목포까지 갔다 돌아오는 그 시점인데 그때 이제 처음에 이제 이 전쟁이 시작되던 시점입니다. 그 시점에 대군이 압록강을 건너왔습니다. 그렇죠? 저 압록강은 삼수 압록강 아닙니까? 아까 말씀드린 거기죠. 근데 저것도 어김없이 고려사에서는 실사로 써놨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느 쪽이 맞겠냐? 여기 이 압록강이 맞는 거죠.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고려사는 특히 정인지 같은 사람이 문제일 텐데 이건 함부로 굉장히 조심스러운 얘기입니다만은 아마도 그 당시 그들이 의도적으로 그것을 삼수를 실사로 고쳤다면은 뭔가 대단히 큰 정치적인 의미가 있었을 거거든요. 그 성리학자들이 나중에 잠시 얘기하겠습니다만은 명나라의 관계 속에 눈치도 보고 그 당시 나라를 이렇게 틀 잡아야 될 그런 상황 속에서 이성계도 나름대로 이성계는 이 요동 지역을 손바닥 안처럼 빤히 아는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은 거기 막 가서 그 정복도 하고 이런 사람들인데 결국 그러니까 조선 왕조를 건국한 원나라에 유학했던 원나라에서 학문을 배워왔던 우리나라 사대주의 기원이 거기 성리학자들이 어떻게 보면요. 이 사람들이 하고 이제 타협을 한 거 아닌가 싶어요. 그렇게 해서 만약에 그거를 의도적으로 삼수를 실사로 바꿨다면 그런 정치적인 의미와 관련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현재 고려 국경을 이런 식으로 틀어놓은 건 일본 애들이 한 것이지만 일본 애들만이 한 게 아니라 고려사회부터 비롯됐으니까 고려사회 우리나라 성리학자들과 일본 제국주의자들이 공모했다. 저는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여기 이제 기록입니다. 이 압록강 기록이. 그래서 처음에 이제 들어오는 지명 중에 동주라고 하는 기록이 나오거든요. 동주. 이 동주를 찾아보니까 이 동주는 두 군데 요사에서 두 군데 동주와 관련된 기록이 나옵니다. 동산진하고 철주라는 지역과 함주, 아까 우리 함주 봤죠? 함주 개원이라는 지역이고 철주라는 지역은 어디냐면 저 아래 동경 요양 서남쪽 60리 요양에서 멀지 않은 곳입니다. 그 지역 두 지역이 나옵니다. 지금 여기 쳐들어왔다고 하는 그란이 2차 침입할 때 처음에 쳐들어왔다고 하는 요 지역 이 동주라는 시점이 주기 유한 그러니까 요양 서남 60리일까 아니면 우리가 함주라고 얘기하는 저게 개원일까 그 두 군 고정을 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 두 가지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근데 또 재미있는 것은 뭐냐면은 저 철주라는 지역은 안시성인 원래 한나라의 안시현이고 고구려 때 안시성이었단 말입니다. 철주 지역이 이 철주 지역은 요양의 서남쪽 60리 지점에 있는 안시성이 이 안시성 그럼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거 도대체가 안시성 여기 있는 거 맞습니까? 맞죠? 그런데 우리나라에는 신증 동국 여지성남을 읽어보면 안시성이 어디 있냐면요. 평양 근처에 있는 용강현에 들어있어요. 평양 근처 용강현에 안시성이 있습니다. 우리 신증 동국 여지성남에 그렇게 써놨어요. 근데 그 안시성에 대해서는 우리 학계가 아무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왜 평양 근처에 있는 이 용강현에 왜 안시성이 있습니까? 도대체 그 안시성이 또 뭡니까? 안시성만 있는 게 아니라 그 관련되는 옛날 있었던 많은 기록들이 전부 거기 다 관련돼 있어요. 고구려에 관련돼 있었던 많은 기록들 많은 기록들이 전부 관련돼 있는데 이건 뭐냐면 이걸 이제 합리적으로 해석을 해야 됩니다. 이게 뭐냐면은 저는 이 시점에 이 안시성이 원래 여기에 있었단 말이에요. 이 안시성 우리 거 아닙니까? 원래 이제 우리였던 건데 그때 이제 이렇게 뭐 밀려오면서 그 이후로 이렇게 이제 국경선이 정리되고 그란과의 관련 속에서 정리되고 이렇게 오면서 그 안시성에 있었던 우리의 원래 선조들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어떤 그게 김해 김씨인지 이게 밀양박씨인지 모르지만 어떤 박씨 그런 성씨들이 있죠. 그러한 상씨들이 현재 평양 근처인 용강현에 옮겨와서 자기들이 근거를 삼았다. 그러면서 옛날에 있었던 지역의 모든 기록들을 다 가지고 왔다는 말입니다. 그게 현재 용강현의 안시성이라는 기록이 있게 된 이유는 그렇게 설명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것만 가지고 얘기되는 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이제 요사지리지와 동국 여지 청남을 전부 정리해서 아까 수다 쏘겠지 진전자오기리가 정리한 한 60개 되는 지명들을 전부 고정해 보니까 이렇게 옮아온 지역들. 그러니까 그 전방에 국경선에 있는 지역과 그 국경선 때문에 후방에서 지원하기 위해서 후방으로 와서 이렇게 옮겨온 지역에 그 지명들이 겹치고 거기에 있었던 그런 역사적 사건들이 다 와서 심지어 자연 환경까지만 뿐만이 아니라 기록들까지 모든 옛날에 있었던 전설들까지 이런 것들이 다 옮겨온단 말이죠. 그건 바로 그런 이유와 관련이 있을 것이다 말이죠. 국경선이 정비되면서 거기에 있던 사람들이 후방 방어기지를 옮겨오면서 그거를 그 두 지역을 다 자기 지역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파병도 하고 그 가서 이제 사기도 하고 언젠가는 저기를 우리 땅으로 삼고 난 저기 우리 거라고 생각하고 이러니까 만주에도 같은 지명이 있고 우리 한반도에도 같은 지명이 있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 지명이 지금 왜 그랬던가를 지금 해석하지 못했는데 물론 가설입니다만은 지금까지 자료를 정리해서 보니까 거기 있던 건 그 지금 현재 요동에 있는 그것은 국경선이고 국경선 마을이고 그다음에 뒤에 있는 이 지역은 한반도로 말 써도 됩니까? 모르는 어쨌든 편의상 씁니다만은 온 지역 같은 지명 온 지역은 후방 방어 기지라는 거죠. 거기서 이제 방어사 이런 것들이 방어사 그런 형태로 서로 맞춰서 얘기를 해야 되고 이것도 이제 군제사의 관점에서 치밀하게 검토해서 앞으로 정리해야 될 부분인데 제 공부가 부족해서 이 정도밖에 말씀을 드리지 못한 상황입니다. 그런 그 정도로 이제 볼 수 있겠죠. 동주라는 지역은 이 지역, 이 동주라는 지역의 그게 철주든 저 위에 있던 함주든 간에 상관없이 이게 요하변이라는 건 틀림없는 사실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 위에 저게 압록강이 삼수 압록강이 맞는 게 사실 아닙니까? 저거를 실사로 써놓은 고려산 틀린 거 아닙니까?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게 증명을 하자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요사에 방금 또 아까 거기 봉기에도 그렇고 이국 외기에도 이렇게 써놨죠. 같은 압록강을 저렇게 써놨죠. 동주에서 전투했다. 그래서 압록강은 삼수 압록강 중에 요하다. 명확하죠. 고려사에서 실사로 쓰는 건 틀죠. 그렇게 이제 얘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고려사만 틀린 게 아니라 후대로 오면 아까 말씀드린 청대 이후에 그리고 이제 현대에 오면서 이 수비유라고 하는 거, 수비유, 그 다음에 이제 휘편 이런 것들이 오죠. 그런 것들이 만들어지면서 고려사를 따라서 그 이후에 명대, 청대 이렇게 쭉 오면서 이후에 만들어진 그런 역사서는 전부 다 하나같이 다 실사로 다 바꿔놨답니다. 고려사를. 이거 우리가 추측할 수 있지 않습니까? 왜 그렇게 됐는가? 그러니까 기록은 조선 왕조가 건국되면서 그 시점에 어떤 정치적인 이유로 해서 어쨌든 만들어진 고려사의 기록이 왜곡되면서 그 이후로 모든 기록들은 그걸 따르고 그리고 상황도 이렇게 흘러갔다. 그러니까 그 역사서를 전부 이렇게 하나씩 이렇게 써놨다. 이렇게 당연히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럼 멀리까지 아주 억측을 할 필요도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자료들입니다. 그리고 동주가 나오니까 이것도요. 그 다음에 여기 그 2차 침입 아주 우리가 처절하게 당했던 2차 침입의 초기에 이 중요한 지점인데 흥화진이라고 나옵니다. 이 흥화진이 강동 6주의 하나죠. 시작점입니다. 저 위에 아까 얘기했던 용주, 철주, 통주, 귀주, 각주, 흥주 이렇게 되거든요. 그 흥주라고도 하고 흥화진이라고 합니다. 아까 말했죠. 용주라고 하는 건 말씀드린 황룡부 제 위에 아까 말씀드렸죠. 그 위에 황룡부, 용주, 그 아래 철주 방금 말씀드렸죠. 철주, 그 아래 통주, 통주라고 나옵니다. 숙주라고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아는 귀주 대첩할 때 귀주 그 옆에 곽주 이렇게 나오고 그리고 그 앞에 흥화진, 흥주라고 나옵니다. 그 흥화진이 이제 2차전 때 이게 아주 치열하게 싸우는데 이 흥화진이 싸움 전적들이 아주 많습니다. 그걸 보면 여기 흥화진은 995년 성종 14년 이게 이때가 언제입니까? 2차전 때죠. 1차전 때죠. 1차전에 이제 소선영이 쳐들어왔을 때입니다. 그래가지고 소선영하고 서희가 담판을 해서 요하를 경계로 해서 국경선을 정하는 그때죠. 그때 이 땅이 우리 땅이 됐다 하는 얘기예요. 995년 흥화진이 축성했다는 소리는 그 소리 아닙니까? 그런 말로 봐야 되겠죠. 이 흥화진이 우리 땅이었다. 흥화진. 그런데 1007년 목종 10년에 다시 이제 그거를 다시 다집니다. 다져서 이제 우리가 저놈들 또 쳐들어올 줄 모르니까 우리가 방비하자 했더니 또 축성을 해요. 그래서 이게 그 정비하는 그런 과정이죠. 그러자 이제 쳐들어올 기미가 보이니까 그렇겠죠. 3년 후에 아니나 다를까 쳐들어왔잖아요. 현종 1년에 그란주가 직접 40만을 이끌고 쳐들어옵니다. 그럴 때 이제 우리가 잘 아는 양규 그리고 이수화 이 양반들이 이분들이 고수하죠. 여기를 굳게 지킵니다.
그리고 이제 그거 가지고 왔는데 그 다음에 다시 2년 후 1012년 3년에 이 친구들이 다시 이제 너희들 내놔라. 홍화진 등 육성 아까 얘기한 육주죠. 말씀드린 그 이제 위에 용주, 철주, 통주, 곽주, 귀주 우리 홍화진이니까 내놓으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놓으라고 반환을 요청하고 하면서 또 쳐들어오죠. 그 1015년에 또 쳐들어와서 그때 이제 이 고저결한 장군과 그리고 조익이란 장군 두 사람이 또 지키는 거죠. 예, 굳게 지켰습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또 안 되니까 3년 후 1018년에 소합탁이 다시 이제 쳐들어오는 거예요. 소합탁이 쳐들어오니까 그때 우리 이제 이 장군은 견일, 홍강, 고이라는 사람이 또 지켜요. 여기를 굳게 또 지켜냅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또 그 해에 다시 이제 우리 전투사에서 빛나는 이 싸움이죠. 이해 1018년 이해 그냥 그란이 처절하게 패배를 하죠. 그런 소선정이 다시 10만을 이끌고 왔는데 강감찬, 강민첨이 이 두 장군이 대승을 하죠. 그래서 그 당시 그란주 이 성종이죠. 이 성종이 그냥 이 소선정이라는 놈을 잡아다가 그냥 이 껍질을 벗겨가지고 그래가지고 나중에 죽일 것이다. 그냥 그렇게 얘기했던 그때 싸움입니다. 그때 이제 여기서 싸운 거예요. 홍화진 싸움을 또 대승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싸움 때문에 1030년에 가서 이 지역을 영주 방사로 승격을 합니다. 이 영자를 한자로 썼어야 되는데 안 썼네요. 영자, 신령할 영자 영주입니다. 신령할 영주 방사로 승격을 하고 그리고 1033, 그로부터 3년 후인 1033년에 우리가 아는 천리장성이라고 하는 거죠. 북경 관방이 정식 명칭입니다. 북경의 관방을 거기다 설치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요사에서는 그 이후에 저 위에 원래 흥주를 요사에서 보면 이 기록에 보면 동경 서남 300리로 되어 있습니다. 요사에서는 흥주가 이 동경 서남 300리 어느 지점쯤일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지점은 이제 앞으로 찾아야 되는데 제가 지금 강동 육주가 요하 주변에 있다는 것은 다 명확하게 고정을 했습니다만은 이게 구체적으로 어느 지점인지는 아직 연구가 덜 돼서 한 7, 8번 제가 그 지역에 가서 답사하고 있습니다만은 제 능력이 그거밖에 안 돼가지고 아직까지 찾지는 못했습니다. 우선 그 지점이 됩니다. 그런데 이 홍화진을 지금 우리 지금 교과서에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중앙연구원, 기타 모든 교과서에 써놓은 홍화진 어디다 갖다 박아놨습니까? 의주 그 압록강 거기 있는 평안북도 의주 바로 그 밑에 있는 거죠. 그렇게 있습니다. 거기 보면 옛날 영주 아까 신령할 영자로 쓴 게 뒤에 옮겨온 거거든요. 이건 어떻게 우리 생각을 할 수 있냐면 이 지역은 이랬다가 언젠가 모르지만 어느 시점인가 모르지만은 그게 그 뒤에 이제 무슨 원나라와 관련해서인가 그렇게 되든지 그 뒤 어느 지점에 그 뒤 후방 기지가 거기에 설치됐을 것 같다. 이것도 추론입니다만 어쨌든 거기에 영주가 있다면 그 영주는 도대체 이 영주가 어떤 관계 있는가 설명을 해야 하니까요. 그래서 그 지점도 연구가 돼야 될 부분입니다. 원래 이 시점에 있어서의 이 홍화진 지점은 현재 우리가 찍어 놓은 그 영주 평안도 의주 앞에 있는 그 홍화진이 아니단 말이죠. 이때는 명확하게 요양 근처에 있는 그 지점이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정확하게 지금 어디라는 건 더 연구돼야 할 지점입니다만은 그 다음에 그 시점입니다. 그러니까 2차 침입 때 압록강에 물었다. 이 록자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삼수 압록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 기록을 보여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것도 그때 또 먼저 그런 기록도 압록으로 되어 있습니다. 실사가 아니고 삼수로 되어 있는 이 기록이 요하 근처라는 거 맞죠? 이 압록은 틀림없이 요하죠. 그렇게 보면 지금까지 우리가 쭉 진행되어 온 그런 과정들을 보면 그게 명확하게 이쪽이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요사에 또 이런 기록, 압록강에 관한 정보를 얘기하면서 그러니까 여진 사람을 잡아다가 고려에 갔다 온 사람인데 여진 사람을 잡아다가 갖다 바친 그놈이 고려에 가보니까 정보가 이러이러 하더라. 그래서 고란에 알려줍니다. 그 정보를 알려주는 얘기 중에 이 압록강 얘기가 나옵니다. 갈수관 여진 북쪽에 바로 압록강을 건너서 큰 강을 건너 올라가면 곽주에 이르고 거기서 대로를 지나면 고려를 채웠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 중에 압록강이 나와서 이 압록강도 요화를 의미하는 게 아닐까라고 해서 이 기록을 보여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죠. 이것도 이제 1014년 또 그란 쳐들어왔을 그 시점에 이 압록강에다가
뜬 다리를 부교를 설치하는 거죠. 부교를 설치하는 기록이 압록강, 삼수 압록강입니다. 저게 요하입니다. 요하이면 틀림이 없죠. 그 다음에 여기도 아까 그 기록이네요. 같은 기록인데 거기는 이제 거기에 축성을 해요. 압록강 주변에 축성을 하는데 축성한 지점이 보주, 선의주, 정원주 이렇게 읽어야 됩니다. 기록으로 보면 보주, 정원군인데 실제는 주라고 써놨으니까 보, 선의, 정원 어디를 띄워야 되느냐면 보주와 선의주와 정원주에 축성했다 이렇게 읽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읽어본 요사 지리지로 보면 그게 나오는 이 정원군은 요사에서는 요사 지리지에 보면 선주라고 되어 있고 선주 정원군입니다. 선주의 정원군, 선주는 행정 명칭이고 거기에 그 군대 명칭이죠. 정원군이죠. 선주 정원군은 개태 3년에 설치했고 보주에 예속했다 이렇게 되어 있고 요 보주 지역들도 이제 여기 됩니다만 이 지역들이 전부 여기 얘기하는 정원이나 혹은 뭐 선이나 혹은 보주나 하는 그 모든 거 선주나 이 모두가 전부 삼수 압록강 근처 요하 주변에 있다라는 걸 증명하는 것이죠. 명확히 증명하는 것입니다. 여기 보주라는 건 지속적으로 고려의 국경이 현재 압록강이냐 아니냐를 둘러싸고 굉장히 큰 논쟁이 붙어 있는 대단히 중요한 논점인데 이 보주가 이런 기록들을 보면 명확하게 거기에 있었던 거죠. 예, 압록강이 이 지점이 어딘지 명확하게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자료를 가지고 더 이제 발굴 조사도 해야 되고 어쨌든 고학적 자료 이런 걸 가지고 정리를 하면 명확하게 그 지점 우리가 특정할 수 있겠습니다만 현재는 어쨌든 이게 요하라는 건 명확한 거죠. 그 다음에 여기도 나오네요. 그 아까 이제 뭐 축성했다는 그 기록도 정원, 흥화, 뭐 진, 고려사에는 선화, 정원 이렇게 좀 다르게들 표현합니다만 흥화는 아까 얘기했죠. 흥주, 흥화진 그 지역이 전부 요하 근처라는 건 명확하죠. 좀 저희들은 뭐 멀리까지 지금 더 명확하게 고증을 해서 어떠한 유물이 나와서 그 지점 어디이고 어디가 현재니까 여기 틀렸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아주 속이 시원하겠지만은 아직은 그 제가 공부가 부족해서 그까지는 안 되고 어쨌든 이게 요하변이다. 그래서 이것만 증명이 되면 어쨌든 현재 압록강이 우리 의주 앞에 있는 그 압록강 국경으로 되어 있는 이 지점을 우리가 바로 잡을 수가 있다. 그렇죠? 요하까지로 끌어올릴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런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보면 이제 이런 기록으로 지금까지 이제 보신 그런 내용들을 그림으로 보시면 더 명확하게 보이죠. 왼쪽으로 쭉 올라가면 저게 서요와 오른쪽에 있는 게 동요화가 만나서 그 가운데 만나는 지점 아까 말씀드린 복덕점이라는 지점입니다. 그 복덕점에서 이렇게 쭉 내려와서 영구까지 이쪽 바레만까지 내려오는 저게 이게 요하죠. 압록강이죠. 그 복덕점에 가면 제가 급하게 해서 이 하나를 사진 하나 집어넣어야 되는데 거기 가면 요하를 설명하는 큰 바위돌이 있습니다. 그 바위돌이 요하는 고대 구려하라 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들이 기록해서 요하는 고대 구려하라고 했다. 그 기록을 제가 여기 넣었어야 되는데 보여드렸어야 되는데 제 말씀드린 걸 믿어주십시오.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다음에 현재 이제 우리 공식 기록입니다. 우리 지금 이렇게 배워왔죠. 초등학교 때부터 이렇게 배워왔고 지금은 이 백과사전에도 이렇게 써놨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이제 우리 학교를 대표하고 있는 국사편찬위원회 그리고 이제 한국과학중앙연구원 그런 데 써놓은 책들을 보면 전부 다 이렇게 써놨습니다. 다 여기 심지어는 거기다가 일본 사람 1913년에 스다소 오기치가 써놓은 그 글을 그대로 갖다가 요약해서 올려놓고는 그런데 주도 안 달아놨습니다. 창피한 일입니다. 그런 일이. 그 다음에 이 1016년에 압록강 협상 사신이 온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뭐 곽주와 관련되어 있고 이렇게 쭉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그 압록강이라고 이 요사 수비의 압록이라고 써놨는데 이거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후대에 이제 바뀌어진 거죠. 원래는 아마 이 기록이 전부 다 삼수 압록강이었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걸 보여드리려고 그런 주장을 하려고 이 기록을 보여드린 겁니다. 사신이 왔는데 막 받아들이지 않았던 기록. 그 당시 이제 막 전투가 이루어지고 협상을 하고 그다음에 그러니까 사실은 보면 995년에 소순영과 서희의 담판에 의해서 실제로는 도장 현대식으로 얘기하면 그 뭡니까
조약을 맺은 거예요. 여하를 국경으로 해서 저쪽은 너희 땅, 이게 우리 땅이라고 맺은 건데 그 끊임 자꾸 이제 무너뜨리고 들어왔잖아요. 넘어와가지고 성곽도 짓고 그다음에 무슨 무슨 궁룡형, 아치형 무슨 출입문도 만들고 뭐 이런 식으로 정자도 만들어내고 그다음 거기다 또 무슨 우체국도 만들고 뭐 이런 식입니다. 열차. 그러면서 이제 싸우는 과정 속에서 그러고 있으니까 이 새끼들 들어오지 말아요. 들어왔는데 협상하다가 들어왔는데 그냥 받아들이지 않았다 하는 그런 기록. 여기 이제 북경관방 그러니까 소위 천리장성에 관한 기록입니다. 여기 보면은 압록강이라고 해서 고려사 기록으로는 고려사 성보조의 기록은 실사로 되어 있죠. 실사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 이제 나오는 쭉 지명들 보면 지금 다 고정을 못했습니다. 앞에 보면 동과 위원 아까 흥화진, 흥화 나오죠. 흥화 아까 흥화 말씀드린 흥화 지역, 흥화, 정주, 영해, 영덕 이게 다 지금 고정을 다 해야 되는 부분인데 보통 일이 아닙니다. 무슨 근데 그 중에 중요한 지점들은 역시 요하에 있는 지점들입니다. 그러니까 요하에 있는 지점이지만 요하에 바짝 있었던 것들이 끊임없이 서로 간에 다툼이 있으면서 밀려나기도 하고 그 약간 뒤 지점들, 거기에 이제 연해 있는 연산친이나 그 이제 뭐 합달령 기타 쭉 올라가면 그 이제 지점들이 그 뒤 산맥들이 쭉 이어집니다. 그 어디다가 다 설치를 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물론 시작점은 아까 말씀드린 흥화진입니다. 흥화진 요하 바로 근처에 있는 지점들이죠. 그러니까 요하에서 물러났다 하더라도 크게 물러나 있지 않은 지점, 그 뒤에 있는 산악 지점 어디에 그 지점 전부 다 이제 다 발굴을 해서 성곽들을 찾아내야 될 지점들입니다. 요 지점은 다 고정이 돼야 될 부분입니다만 현재는 제 실력이 그 정도까지밖에 안 됩니다. 요즘 어쨌든 이 당시 압록강 이렇게 있습니다. 요 기록이 이 유소 이걸 책임진 이 당시 북경관방을 짓는 책임을 졌던 유소의 열전에 보면은 압록강이라고 되어 있지 않고 압강으로 되어 있습니다. 억자가 되어 있죠. 그리고 여기 이제 뭐 정육, 맹주, 삭주 이런 거 써놨습니다. 압강으로 되어 있고 차이점을 보면요. 여기는 압록강으로 되어 있고 그리고 끝에 보면 제일 처음에 동전우해 제일 밑에 보이십니까? 바다로 이어졌다 이렇게 써놨어요. 이거 바다로 이어졌으면 지금 현재 북경관방 우리 천리장성처럼 이렇게 원산만처럼 내려온 것처럼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 기록은 여기만 있고 여기 아까 유소의 기록에는 그게 빠져 있습니다. 없습니다. 동전우회라는 게 없죠. 이 부분도 서로 비교 대조해서 사료 비판을 해야 될 부분입니다. 이것도 연구 중입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많이 연구를 했어야 됩니다. 어쨌거나 중요한 지점들을 바라보면 이 북경관방이 요하에서 멀지 않은 어느 지점에 설치되었던 것이 지금 현재 우리 교과서에 써놓은 것처럼 이쪽 압록강에서 원산만까지 이렇게 그려져 있는 스다소이치가 그린 그건 아니다라는 거죠. 그걸 증명할 수 있는 기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압강과 관련해서는 금나라 왕숙이라는 사람이 쓴 압강행부지라는 책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이 압강이라는 것이 도대체 어디쯤인지를 보여줄 수 있는 지명들이 이렇게 나타나는데 거기 보면 영암사라는 절이 있는데 영암사라는 절을 여러 번 이제 가봤습니다만 그 지점이 이제 그 요양 근처에 있습니다. 근처 영암사에서 징주, 성목, 탕지연 요 나라 철주라고 하는 아까 철주 나왔었죠. 그 우리가 용주, 철주, 통주 그리고 곽주, 귀주, 흥주 그랬을 때 그 철주입니다. 그 지역들이죠. 거기를 지나고 그 동쪽으로 하면 천령이 된다. 이런 지점이죠. 그러니까 이 압강에 있는 지점이 아까 압록강이라는 것이 현재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의조 앞에 있는 압록강일 수 없잖아요. 이 기록을 볼 때 이 압강이 여기에 해당되는 거니까 그것도 아마 삼수 압록강이었던 것을 고려사에서 실사 압록강으로 변조했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게 맞지 않겠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 얘기를 보려고. 보면 그래서 이제 이 천리장성의 북경관방이라는 건 이렇게 되어 있을 것이죠. 그게 아주 어림잡아서 그려놨습니다만 어쨌든 여기는 아니라는 거죠. 이렇게 그려놓은 건 아니라는 거죠. 그게 아까 그려놓은 것처럼 그렇지 않으라는 거죠. 여기 이거죠. 나왔네요. 지금은 이렇게 그려놨지 않습니까? 다 너무나 익숙한 그림이죠. 이게 천리장성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죠. 요렇다는 거죠. 보니까. 그리고 이거는 요사에서 이 소한가라는 사람이 황제 흥종 때 사람인데
1035년 이 시점에서 황제하고 둘이 앉아가지고 나라를 다스리는 방법에 대해서 논의하는 제목입니다. 치도라 그래요. 치도. 그렇게 써놨습니다. 치도. 써놨죠. 가운데 빨갛게 해놨죠. 그게 이제 뭐 고려 얘기가 쭉 나오면서 고려와 이 파수를 서는 지역들, 그 지역이 국경 아니겠습니까? 그게 압록강지 동쪽 수역 이렇게 써놨죠. 압록강의 동쪽 파수의 사업, 파수 일, 이런. 그 압록강, 삼수 압록강을 써놨습니다. 저기 명확하게 지금까지 얘기와 관련해서 이게 고려와 그란의 국경이 이 지점이다라는 걸 명확하게 알 수 있죠. 여기도 증명하고 있습니다. 일반 문집에서 요사 열전에서도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기록되어 있는 여러 가지 아까 이제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만은 송나라가 중국 송나라 기록하고 그란 기록 중에 믿을 만한 건 그란 기록이라고 요 기록이라고 얘기했는데 이 기록은 동일하게 아까 똑같은 얘기를 하면서 소한간호의 요사 기록과 여기는 역대 명신주의는 이 송대 기록이 명대 기록이네요. 이 명나라의 기록이죠. 명대의 기록인데 명대의 기록에 보면은 이렇게 써놨어요. 다행히도 살아남은 것. 이게 실사로 안 바꾸고 삼수로 살아남은 삼록강이 같은 기록입니다.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이런 기록이 드뭅니다. 그래서 갖다 박아놓은 같은 아까 소한간호의 치도에 관한 그 기록이에요. 요사에 있는 기록입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뭐인가? 1055년 문종 이 시점에 압록강 동쪽의 시설들을 얘기하면서 압강, 거기다 그게 국경상의 압강, 뭐 내원성 이런 얘기들 쭉 나오는데 여기에 보면은 그란의 전 태후 황제가 조서를 내려서 압강 이동 땅을 고려에 주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런 기록들이 나오죠. 그러니까 이제 이거 그 황제 태후, 황태후 얘기인데 이 황태후가 그란의 이전에 뭐 황후가 저 남편이 죽고 나서 이 사람이 섭정하면서 이 사람이 조서를 내려가지고 이 땅을 고려의 땅으로 인정해줬다는 기록입니다. 압강 이동. 이 압강 이동 아까 그렇게 말씀드린 그 이제 요하 이동이라는 땅이죠. 그 사람 이름이 흠애 왕후인데 흠애 왕후는 이름은 소누근이고요. 이 사람은 성종의 후비입니다. 성종의 후비예요. 성종의 본마누라는 인덕왕후 소보살가인데 이 사람들이 참 보면 그란이라는 나라에 아까 대장경 얘기했습니다. 그란 대장경 엄청나게 좋은 거잖아요. 그 대장경. 우리 고려 대장경 조순정하는 그게 근거가 됐으니까 그런 대장경 이 사람들은 정말 불교를 사랑했던 나라들. 왕제 이름이 그란의 나라는 그란의 왕족은 이름이 야율시잖아요. 황후는 소시들이죠. 야율시 이 양반은 이름이 보살입니다. 이름을 보살로 지었을 정도예요. 중국 이름으로. 그리고 저쪽 이 성종, 이 사람의 남편인 성종의 이름은 야율 문수예요. 문수도.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그 나라가 아까 우리 세종 인황왕도 얘기했고 세종 그 당시 음르산 위에다가 망해당을 짓고 책을 가득 쌓아놓고 그 책을 읽었다고 얘기하는 그란이라는 나라가 그게 그냥 아주 불쌍놈의 나라가 아닌 거죠. 보면은 그런 것들. 그런 나라하고 우리가 대등하게 그 당시 정말 자주적으로 서로 간에 국경을 맞대고 서로 합리적으로 경쟁하고 어쨌든 그랬던 그 지점, 그 시점이 우리나라 국경상에서 가장 정상적인 어떻게 지금 우리가 바라보면 앞으로 남북을 통일하고 만주까지 웬 땅을 우리가 가지고 웬 땅을 우리가 통일하려고 했을 때 국경선이 어디까지 가야 할 것인가의 전모를 보여주는 게 소위 삼국 통일 이후에 오늘날 신삼국 통일을 할 때 국경선을 어디까지 가져가야 할 것인가를 보여주는 자료로서 의미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 내원성이라는 지점이 나오는데 저기도 말이 많습니다. 이것도 내원성 아까 보조와 관련해서 전부 다 아래쪽으로 전부 압록강 의주, 현재 압록강 의주 앞쪽으로 다 그려놨거든요. 아닙니다. 전부 다 이게 이런 기록들을 보면 명확하게 이게 이제 그 요하 근처에 있는 기록들이죠. 다 보조와 마주보고 있었던 그런 어떤 국경 도시, 국경의 중요한 포인트들입니다. 그 다음에 또 뭐 다음에 보겠습니다. 여기도 이제 뭐 이 당시 압강이라고 써놨죠. 압강 이동 동쪽 국경을 얘기하면서 우리 국경 압강이라고 써놨습니다. 이것도 같은 의미로 우리가 봐야 될 것 같거든요. 당시. 그 다음에 박일량 열전에도 이가 압록강을 경계로 한다 이렇게 써놨어요. 열전에도 이 압록강도 역시 삼수 압록강일 거라고
봐야 되겠죠. 보주성 이렇게 나오니까 보조와 관련해서 연관돼서 전체적인 맥락 속에서 읽을 때 저 기록도 역시 삼수 압록강으로 봐야 한다는 거죠. 박일량과 관련해서는 기록이 몇 개 더 나옵니다. 여긴 동문선에 역대 우리 명문장들을 모아놓은 동문선 있죠. 동문선에 박일량 관련해서 또 압록이라는 기록이 나온 뒤에 물론 실사로 써놔서 야 저것도 과연 차고 올까 아니면 그냥 어떨까 해서 저것도 보면 내용으로 봐서는 삼수로 봐야 될 겁니다. 아까 같은 내용입니다. 그런 기록들입니다. 그 다음에 또 78년 이 시점에 압록강 동쪽 땅이라고 얘기할 때 요사에 여기 네, 그 땅 내놓으시오. 너희를 자꾸 침입하지 말고 우리 땅 내놔. 이렇게 얘기하니까 허락하지 않았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때도 역시 이제 압록강, 삼수 압록강으로 써놨습니다. 그러니까 요하를 주고 끊임없이 다투었다. 그러니까 그 협정 995년에 소선영과 서희에 의해서 도장을 확 찍은 거죠. 그랬던 게 서로 이제 그거 두고 여기서 밀고 밀리고 땡기고 하는 그런 과정을 보여주고 있다는 그 중에 하나입니다. 여기도 그렇죠. 같은 기록이죠. 압록강 이동 이렇게 요하를 가지고 서로 협상을 했다. 그런데 그때는 일부 몇 개 넘어왔단 말이에요. 성막도 짓고 그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말씀드린 대로 아치형 출입문도 달고 그다음에 그 우체국 들어가는 뭐 그것도 하나 설치해놓고 정도 하나 설치해놓고 이런 걸 이제 자꾸 넘어오니까 그러니까 아까 북경 관방을 이렇게 이제 설치했다가 이렇게 그렇게 하면서 이게 밀고 밀리는 그런 과정을 보여주는 기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도 이제 요사 수비에 또 이제 압록이라고 썼는데 이때 압록은 옛날 얘기는 하지만은 저게 수나라 양제가 관련해서 써놨던 압록 이것도 기록해서 이 실사로 써놨지만 이건 삼수일 거란 말이에요. 이 요하이지 이게 이 수양제가 우리나라 한반도 이 안에까지 들어와가지고 평양을 치고 이렇게 됐을 것이지 않습니까? 이런 기록이 간접적으로 그걸 이제 얘기한다 그래서 이 기록을 보여드립니다. 수양제와 관련되어 있는 압록도 실사로 되어 있지만 삼수일 것이다. 그리고 요하를 얘기한다. 그 다음에 같은 얘기이죠. 여기도 이제 수양제 얘기에 관련해서 송나라 때의 어떤 문집에서 나오는 얘기인데 같은 얘기가 들어있습니다. 거기도 역시 실사로 써놨는데 이것도 삼수일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지금까지 어떤 그런 상황과 관련해서 그렇게 충분히 추론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우기는 거 아닙니다. 우기가 아닐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 기록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제 일본 애들 다 보고 아마 다산도 봤을 거라고 생각되는데 모든 사람들이 보고 넘어가 버린 왜 이 기록을 지금까지 발견을 못했는지 명확하게 이렇게 아주 자세하게 이 고려와 거란의 국경을 얘기해 놓은 사람 수까지 어느 위치까지 다 얘기해 놓은 이 기록을 왜 지금까지 그 기록입니다. 다시 보시면. 그 다음에 각장 설치하는 기기도 압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이것도 역시 이제 전체 상황으로 봐가지고는 요사 수비에 나오는 이 실사 압록도 삼수 압록이라고 봐야 됩니다. 여기도 보면 이제 이 각장 설치와 관련해서 고려사 세가 선종조에는 이게 압록에다 구당사를 설치했다.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보이죠? 위 구당사 압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압록강에 구당사를 설치했다. 그 실사 압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요게 동문선에 보면 동문선 아까 말씀드린 동문선 우리 문집들이죠. 우리 문집에 보면은 같은 기록을 보고 실사 아니 삼수로 바꿔놨어요. 삼수로 써서 이게 맞는 기록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일반 민간의 기록이 맞는 거죠. 오히려 일반 민간의 기록이 맞고 그 당시 국가에서 기록된 정부의 공식 정사가 왜곡되어 있다는 거죠. 고려사만 가지고 지금 고려사 연구하는 학계에서 고려사 학계에서는 제가 이렇게 얘기했다고 난리가 났습니다. 고려사를 틀어서 얘기한다고 뭐 이러면서 지금 저는 고려사에 지금 완전히 제가 원래는 고려사에서 대단히 토지제도사로 이름이 나 있는 사람입니다. 강단에서. 그런 사람인데 지금 완전히 이것 때문에 제야로 몰려가지고 완전히 이상한 연구자가 되어버렸습니다.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우리나라 역사 상황이 지금 지금 저 학계 상황이 그렇습니다. 여기 보면 명확하게 알 수 있죠. 이것도 마당사 압록수라고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1117년 이 시점에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고려와 거란이 망하는 시점이죠. 거란과 금이 이제 교대된 요와 금이 교대되는 시점입니다. 그 시점에 이제 돌려주는 거죠. 내원성, 포주성 아까 얘기한 이걸 다 돌려주고 그리고 의주 방어로 삼아서 압강을 경계로 삼았다. 다시 이게 압록강 다시 경계로 삼았단 말이에요. 그 당시 이제 요나라가 도망가면서
요나라 당원에서 이 땅을 우리가 북경간방으로 뒤에 이렇게 조금 물러나 설치했던 것을 다시 요나라까지 원래 995년 당시에 소선정과 서희가 도장을 찍었던 그 시점의 원래 상태로 회복했다. 뭐 이런 얘기거든.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왜냐하면 자기 힘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요나라가 망하려고 하는 시점에 그 시점에 그 이전 2년 전에 말이죠. 동경에서 여양에서 고영창이라는 사람이 발해 부흥운동을 일으켜요. 발해 부흥운동을 고영창이 일으키니까 이 요나라가 사실은 발해 부흥운동 때 망합니다. 그런 그 이전에 있어서 대연님도 아까 그 우리가 1029년 33년 이전에 대연님도 한번 크게 사건을 치죠. 그 이전에 연파라는 사람 끊임없이 이제 이 발해가 반란을 일으키는데 결정적으로 마지막 고영창이가 여기서 이제 동경에서 그런 동경 요양에서 반란을 일으켜서 그 해에 농사를 못 지어요. 그래가지고 고려에서 5만 섬에 해당되는 이 정확한 액수는 저는 기억이 지금 나는데 쌀을 빌려갑니다. 그 빌려간 거를 이제 얘들이 계속 고영창이 이제 그런 식으로 잡고 있으니까 계속 그 농사를 지을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이걸 갚아줘야 하는데 갚을 도리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몇 년만 더 연계해다오 하고 고려에 이제 보냅니다. 너희들 빌려줬던 그 자기들이 재원이 고갈이 됐단 말이에요. 재원이 고갈이 돼서 그 나라에 이제 그걸 우리 쌀을 5만 석을 빌려줬는데 그거 못 갚겠으니까 한 2년만 우리 유예해다오 이러는데 그러니까 고려에서 뭐라 그러냐면 그거 너희들 그거 돌려줄 필요 없다. 그거 너희 해라. 그거 안 받을 테니까 여기 있는 내원성, 포주성 2개 내놔. 우리는 다시 내놔라 그럽니다. 근데 그 전까지 이제 그만하던 거란이 아직까지는 우리가 그럴 정도는 아니다. 땅 안 내놓겠다. 이러고 버팁니다. 버티고 있다가 이제 금나라가 막 쳐들어서 급해졌죠. 급해지니까 이제 우리도 고려에서도 대기하고 있고 저쪽에서 이제 금나라도 대기하고 있고 이런데 금나라는 눈치를 보면 짱을 보는 거예요. 거기 들어가면 당장 이제 지금 당하니까. 그게 내원성, 포주성에 안 들어갑니다. 안 들어가고 여기 누가 들어가냐면 고려군이 들어가요. 고려군이 들어가서 이걸 점령을 합니다. 근데 그랬을 때 그러고 이제 이 금나라는 그 뒤에 이렇게 딱 버티고 있다가 이제 포주성에서 내원성에서 도망가는 놈들을 요하를 따라서 배가 그게 한 150척이 돼요. 배 150척이 자기들 쌀 감아면서 손님들 싣고 뭐 다 금원보화 다 싣고 막 가는 걸 그 뒤에서 쫓아가지고 그들을 켜부숴서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제 짝만 보고 있다가 금나라는 짝만 보고 있었다는 거죠. 실제로 쳐들어가서 죽을 우리가 확보했으니까 죽을 내놓을 수 없죠. 그래가지고 1017년 이후부터 1117년부터 1126년, 25년까지 그때 이제 되돌려주는데 한 7, 8년을 이걸 가지고 협상을 합니다. 그게 네 건이 내 건이 실제로 고려가 들어가서 뺏은 거지. 그 자기들이 뺏은 거 아니. 자기들은 도망간 놈 뒷꼬리 가지고 잡아가지고 그 명확한 얘기인데 그런 얘기도 안 써놨어요. 정리를 좀 해야 됩니다. 명확한 얘기들을 왜 기록을 안 하지? 아까 얘기한 요까지 기록들이 좀 얘기를 해서 정리를 해야 되는데 얘기를 해도 제가 고려사학회에서 발표를 하면서 그 얘기를 해도 문선이 좀 못 알아들어요. 그게 학회 실정입니다. 그런 상황이에요. 보니까. 그래 가가지고 내가 고려사학회 이런 얘기를 발표하겠다고 투고를 했더니 세 사람이 말도 안 되는 얘기를 가지고 투고하지 못하게 페일. 그래가지고 쉽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제가 단행본으로 냅니다, 책을. 그런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이 경계를 회복하는데 고려사회는 일관되게 삼수를 실사로 다 바꿔놨습니다. 일관되게 바꿔놨습니다. 이것이 가지고 있는 폐해가 얼마나 큰지 생각해보세요. 그 이후에 명나라, 청나라, 그리고 다산, 그리고 일제까지 오면서 실제로 뭐 심하게 얘기하면은 간도협약 자체를 간도협약의 빌미가 된 게 이거니까 이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거라고 얘기할 수밖에 더 있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해에 이제 의주라고 하는 땅이 이제 이 당시 이때 와야 우리가 그 땅을 옛 요하 땅을 이제 우리가 되돌려 받고 그리고 그 땅 자체가 가지고 있는 군수적인 요청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전략적인 의미가 한 100년 동안 싸우면서 이제 이게 됐으니까 후방에다가 그 땅 후방에다가 후방 방어 기지를 설치해야 되겠다 해서 이제 오늘날 의주가 설치된다. 그거죠. 그 같은 해에 의주에 축성을 한다 이 말이죠. 그렇게 이해되는 거죠. 그러니까 원래 보주 땅은 보주가 의주로 바뀐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은 보주가 의주로 바뀌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보주는 원래 그러한 요의 보주 선의군이었던 것을 우리가 이어받으면서 이 의주 방어사로 바꿨다. 보주는 그대로 있단 말이에요. 땅이 있는 게 아니고 보주는 여전히 요하 땅에 있고 후방 현재 압록강 앞 의주에 축성을 해서 후방 방어기지를 삼았다.
이런 기록입니다. 이렇게 돼 있죠. 그림으로 보시면 좀 더 아시죠. 네. 교수님 죄송한데요. 너무 여러 가지 말씀하시고 네네. 다음 바꿔서 계시면서 네, 이제 다 했습니다. 거의 다 봤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런 여기서 그냥 이거 보면서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시간을 잘 지켜야 하는데 대단히 죄송합니다. 제가 좀 흥분을 했죠. 얘기를. 여기도 이제 보조성 관련해서 쭉 이런 김부식 얘기는 해야죠. 좀 한 5분, 10분, 5분만 주세요. 김부식이라는 사람이 저 잘못 평가받고 있는 지점이 있죠. 우리 단재 선생님이 독립운동 하시면서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조선 일천의 일대 사건을 얘기하면서 자꾸 저 김부식을 상당히 까놨습니다. 그렇잖아요. 그 이제 김부식 사대주의자로 몰아놨는데, 근데 그 당시 보면은 금나라와의 관계 속에서 외교 정책의 노선이 2개만 있었던 게 아니라 3개 있었어요. 첫째 하나는 묘청주에 금나라를 쳐야 된다고 하는 건국 정벌론이 하나 있고, 두 번째 하나는 그 당시 이자겸류, 그 당시 이 나라를 틀어지고 있던 당노자는 이자겸입니다. 인주에 있는 인주이시들이에요. 그 자들은 내주자 그래, 무조건 다 내주자 그래요. 이 자들이야말로 완전히 그리고 그 중간에 이제 이 김부식이 있습니다. 김부식인데 김부식, 김부일 이 사람들이 이제 끊임없이 이 땅을 그 땅 우리 땅이다. 우리 땅 우리 회복해야 된다. 그러면서 이 사람들은 칭전을 하자. 그놈들이 금나라가 자기들 보고 황제 불러달라고 황제 불러주자. 그러나 땅은 안 돼. 땅 가져오래. 그런 주장을 합니다. 그 3그룹이 있었어요. 그리고 실제로 김부식이가 삼국사기를 쓴 이유도 1126년 이후 1135년 묘청 이후에 36년, 37 그 당시에 정리를 해 쓰는 겁니다. 이 당시 묘청을 정벌하고 나서. 그래가지고 이 당시 가장 실리적인 외교를 한 거죠. 어떻게 보면. 근데 묘청은 뭐 뜻은 컸고 그러긴 했습니다만 그 사람은 큰 소리는 쳤지 뭐 한 게 뭐 있습니까? 그래서 실제로는 이 김부식은 다시 한번 재평가돼야 될 일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생각해보면 지금 이런 상황에서 중국이 동북공정을 한다 그러면서 고구려라는 땅 자체를 전부 자기 지방정권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상황 속에 그 당시 삼국사기에 고구려 백제 신라가 우리 땅이라고 얘기했던 삼국사기가 없으면 뭐라고 얘기했겠습니까? 그럼 생각해 보십시오. 김부식 삼국사기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 김부식은 다시 재평가가 돼야 될 일. 그 얘기가 뭐 그런 얘기가 관련해서 있고요. 금대 얘기가 쭉 그런 얘기, 이런 얘기 다 그 관련이 있습니다. 보조성 얘기도 있고, 그 다음에 후대 원대에 가도 원나라 시대 때 가도 압록강은 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 압록강이 있어요. 이렇게 원나라에 벼슬하러 갔다 온 사람들이 압록강을 건너온다. 삼수 압록강이 있습니다. 나오거든요. 이거는 그러니까 고려사에서 안 나오니까 일반 민간 자료, 그러니까 금속문 자료 찾았습니다. 그때까지도 압록강이 있습니다. 그 압록강 근처에 신안여관이 있는데, 신안은 보면은 영주 관찰로 옛날 안목부를 설치했던 그 지역이에요. 거기서 죽어요, 이 사람이 오다가. 요하를 건너서 원나라에 갔다 오다가 바로 그 근처에 앉아서 여기 죽는 그 지점, 그 근처가 압록강이라고 해요. 요하 근처라는 걸 증명하는, 후기에도 이게 있었다는 거죠. 이런 쪽에도. 근데 요거 이제 얘기를 꼭 하고 마지막으로 이제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뭐냐면, 우리나라 최초로 원나라에 가서 벼슬을 한 가장 고위 관직을 했던 사람이 목은 이색 선생의 아버지 이곡입니다. 이곡, 가정이라는 사람이에요. 그 가정집이 자기 문집인데, 그게 보면, 이 사람이 그 원나라에서 벼슬을 하다 돌아오다가 이제 그 원나라에 그 높은 벼슬을 했던 사람들이 정말 헤어지기가 아쉽다. 그래서 이 여러 가지 이제 그 송별사를 써줘요. 그 시를 지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이게 송경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뭐라고 써줬냐면은, 개소문 후 소무사, 너희 나라를 칭찬합니다. 영계소문 후에 너희 나라는 전쟁이 없었다. 그러면서 뭐 이런 식 얘기를 하면서 영계소문이 있었던 나라. 이곡 당신이 있는 그 나라는 영계소문이 있었던 그런 자랑스러운 나라다. 이렇게 얘기해 놓은 거를 자기가 가져와서 자기가 문집을 내면서 가정이 문집을 이걸 뭐라고 바꿔놨냐면 다른 건 다 바꿔, 그것만 바꿔놨어요. 기자 여풍 이천제 이렇게 바꿔놨어요. 기자로 바꿔놨습니다. 영계소문 얘기를 기자로 바꿔놨단 말입니다. 그 무풍을 기자로 바꿔놨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걸 보고 더 연구를 해야 되겠지만, 어쨌든 우리나라의 사대주의의 원천은 최초는 고운 때도 안 그랬습니다. 당나라에 가서 고운이 벼슬하고 다 했지만, 그 당시 통항수 경문 쓰고 하셨지만, 그 사람 달라요. 이 당시 이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하는 이 입장은
우리나라 최초의 사대주의자는 원나라 이 유학 같은 사람들이 출발한 게 아닌가. 그 원조가 이국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런 얘기고요. 뭐 가정집 이런 얘기 쭉쭉 나오고. 원사의 요 기록을 보면 재미있어 말씀드리면은 탐라에서 지금은 제주도 얘기 많이 되고 있습니다만 탐라도에서 저 위에 압록강까지 13개의 항구를 거쳐서 무역을 옮기는데 당연히 뭐 옮겼겠습니까? 말 옮겼겠죠, 말 갖다가 길도 부리고 그다가 옮겨가는. 그러니까 탐라에서부터 압록강까지 13개의 항구를 써놨습니다. 그때 기록도 나옵니다. 이 압록이라는 기록이 나옵니다. 그 지역은 우리 땅이고, 당연히 원대에 있어서의 심양왕은 고려산업을 임명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당시 이제 요동 이쪽 땅, 심양 땅을 고려에 원나라에 바치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죠. 고려에서는 많이 있었죠. 무장도 있었고, 조이총이라는 사람 가져가서 갖다 바친 적도 있잖아요. 그래서 금나라 때는 안 받겠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때 이제 이 사람들도 이제 누구냐, 원나라 때도 청신이라고 얘기하는데, 잠신이라는 사람이, 오잠, 유청신이라는 이 두 사람이, 지금 이런 식으로 있기보다는 그냥 원나라에 나라 갖다 바칩시다. 미국에 51개 주 합시다.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원나라의 이제 벼슬한 왕관이 높은 이 사람이 무슨 그런 소리를 하냐? 그거 안 된다. 왜냐하면 원나라를 건설할 때, 건국할 때, 우리 고려에서 원종이 가서 얼마나 많이 도와줬는데, 그 공 때문에 너희들 우리 공주까지 내려주고, 그래가지고 우리는 부마국으로 삼고 있었는데, 우리 공이 많다. 너희 나라를 우리가 먹을 생각 없다. 그대로 가져가라. 이런 식이죠. 그 뒤에 이제 무슨 동령부, 쌍성충간부 이런 것 때문에 계속 문제는 되지만, 일관되게 고려 전체 우리가 소선종과 서희가 995년에 협정을 맺었던 그 협정은 고려가 망하는 그 순간까지 유효했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지켜졌단 말이에요. 고려 말까지. 근데 조선 초에 와서 아까 얘기하는 그 성리학자들, 그리고 이제 그게 타협한 이성계, 조선 왕조의 아까 그런 사람들부터 시작해서 이게 뭔가 삐끗하기 시작해가지고 조선조 늘 가고, 그리고 이후에 소위 우리가 그렇게 존경하는 실학자들, 다산을 비롯한 그자들도, 미안합니다. 그 사람들조차도 그냥 그런 식으로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고, 후죽거리지 못하고, 일본 애들이 적주 침략을 하면서 그냥 그 땅을 완전히 이국으로 분할시켜버리는, 지금 이제 우리가 앞으로 그 과제가 만주 땅을, 그 땅 우리가 삼국 통일해야 됩니다. 삼국 통일해야 할 그 지점, 지금 이쯤에 바라보면 그 지점이 지금까지 오게 된 배경이 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대단히 죄송합니다. 시간을 못 주겠어요.